당신은 엄청나게 희귀한 서사 등급의 인간형 수호령인 서큐버스를 각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연 첫 마디는 바로 사람들 앞에서 당신과 계약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지능을 가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가난한 놈입니다. 그는 이런 고급 수호령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당장 배신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의 품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수호령 육성 루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역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어떤 품급의 수호령도 당신의 손 안에서 천지를 뒤엎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계의 수호령 육성 루트는 누구도 직접 볼 수 없는 상세 데이터입니다. 육성 방안조차도 자신이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각성 현장에서 누군가 제 서큐버스를 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올해 고3입니다. 강력한 수호령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신의 이 서사 등급 수호령을 나에게 넘기는 게 좋겠어요. 오는 사람은 리니안성에서 가장 큰 상회의 지배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이것이 내 서큐버스를 강탈할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옆에 있던 왕 선생님이 상황을 보고 재빨리 입을 열었습니다. 롱시아 법률에 따르면 수호령사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누구도 소환된 수호령을 강탈할 수 없습니다. 즉,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한 오늘은 아무도 당신의 수호령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약속 덕분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합니다. 진사는 변함없는 미소를 지으며 이 대답을 미리 예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거절하세요. 그는 느긋하게 손가락 하나를 세웠습니다. 1000만입니다. 이 돈이면 우수한 자질의 수호령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육성할 자원도 남습니다. 서사 등급 수호령을 육성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당신 같은 일반 학생이 왜 억지로 버텨야 합니까? 차라리 돈으로 실속을 챙기는 게 낫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이 조건에 감동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저 냉소를 지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서큐버스의 성장 루트는 명확하게 보인다. 미래에는 전설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고작 1000만. 한 푼도 살 수 없다. 나는 단호하게 다시 거절하려고 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서큐버스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나는 그가 말한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온몸이 굳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다. 서큐버스의 말이 끝나자 전체 재단이 순간적으로 정적에 빠졌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꽂혔다. 이렇게 주목받자 서큐버스의 얼굴에 약간의 수치심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티나지 않게 구성이 옆으로 물러났다. 심지어 조용히 진산 쪽으로 반걸음 옮겼다. 이것은 배신이다. 구성이 번개에 맞은 듯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이 세계에서 수호령이 주인을 배신하다니.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것보다 더 터무니없다. 소환자는 수호령에게 있어 생명을 부여하는 부모와 다름없다. 대다수의 수호령은 전사하더라도 주인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눈앞의 이 서큐버스는 구성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순수하고 귀여운 얼굴은 여전히 해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에는 마치 정교하게 의장한 가면처럼 보였다. 그 아래에는 오로지 계략과 탐욕이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나는 갑자기 웃었다. 세옹지 마라.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곁에 시한폭탄을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찍 진짜 모습을 알아보는 것이 낫다. 서사급 수호령이 또 어떠한가. 내 금손이 키울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뿐이 아니다. 설령 일반 수호령으로 바꿔도 내 육성 아래 시간이 지나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나는 2천만 원에 그것을 팔기로 했다. 그리고 10일 후에 학교 내 수호령 시험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반드시 하나의 수호령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메마를 팔고 나서 나는 혼자 소환재단을 나섰다. 그리고 이면성에서 가장 큰 수호령 상점에 도착했다. 여기서는 이계에서 포획한 다양한 수호령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희귀 재료와 진화 약재도 제공한다. 심지어는 기이한 보물도 있다. 수호령 상회의 웅장한 대문 앞에 서서 나는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다. 전체 건물은 피라미드 형태로 5층으로 나뉘어 있다. 각 층은 서로 다른 등급에 해당한다. 일반, 정예, 우수, 서사, 전설. 물론 가장 위층의 전설 등급 구역은 항상 비어있다. 이계에서 온 소량의 희귀한 재료가 가끔 전시되어 사람들의 감상을 돋는다. 나는 1층에 머물지 않았다. 바로 3층의 우수급 수호령 구역으로 올라갔다. 넓은 홀 안에서 수십 마리의 다양한 형태의 수호령이 특수 제작된 에너지 격리망에 갇혀 있었다. 각 수호령 옆에는 상세 정보와 가격이 적혀 있었다. 내 시선이 스쳐 지나갔다. 눈앞에 자동으로 그들의 속성 패널이 나타났다. 이 수호령들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50만에서 100만 사이였다. 자질이 높을수록 가격이 비쌌다. 하지만 둘러본 후 나는 약간 실망했다. 비록 우수 등급 수호령은 괜찮은 선택이지만 하지만 서사급 서큐버스와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컸다. 게다가 내 손에는 2천만 자금이 있었다. 완전히 더 높은 한계를 추구할 수 있었다. 수호령 상회에 다른 수호령이 있나요?
나는 한 직원에게 붙잡혀 끈질기게 물었다. 안녕하세요, 손님. 전시된 것은 오래 본 상회의 모든 수호령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약간 실망하여 돌아서 떠날 준비를 했다. 그때 한 직원이 갑자기 나를 불렀다. 잠깐만요. 다른 곳이 있습니다. 나는 급히 돌아서서 행동이 빨랐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어디예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년 새로 얻은 수호령만 전시할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팔리지 않은 수호령은 후방지원팀에서 통합 관리될 것입니다. 다만 손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결국 그 수호령들은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불량품이니까요. 이 소식을 듣고 내 마음속에 막 피어오른 희망이 다시 꺼졌다.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불량품. 그럼 어떻게 좋은 자질의 수호령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와본 이상 잠시 망설이다가 후방지원팀에 가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해요. 더 늦으면 그들은 파괴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 지금의 후방지원팀. 은발의 소녀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얼굴을 팔꿈치에 깊이 묻었다. 그녀 주위에는 형태가 각기 다른 몇 마리의 수호령이 있었다. 똑같이 조용히 운명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정확히 1년 동안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불량품이다. 시간이 다 되었다. 금속 문축이 귀찮은 신음소리를 냈다.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늘은 이면성에서 수호령 소환의 날이다. 또한 이 수호령들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성에는 자선기관이 아니다. 그들을 1년 동안 기른 것은 이미 인도적이다. 파괴한 후에도 일부 재료를 회수할 수 있다. 그것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발소리를 듣고 수호령들이 미리 일어섰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전히 그 은발의 소녀였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은색 낀 머리가 폭포처럼 흘러내렸다. 정교한 얼굴에 호박색 눈동자가 박혀 있었다. 전체적으로 마치 세상에 떨어진 천사처럼 보였다. 직원이 앞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몇 년 전 이 서사적인 자질을 가진 천사가 이면성에 나타났을 때 큰 화제를 일으켰다. 안타깝게도 선천적인 결함 때문에 그녀는 일반적인 수호령보다도 못하다. 계약을 통해 업그레이드할 수도 없다. 이런 불량품, 재활용 가치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다. 가자. 그가 길을 안내할 준비를 할 때 급한 발소리가 멀리서 가까워진다. 잠깐만. 구성이 숨을 헐떡이며 방으로 뛰어들어온다. 이마에 짧은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있다. 그는 미로 같은 수호령 상점에서 무려 반시간 동안 찾았다. 드디어 이 외진 관리팀에 도착했다. 그의 시선이 방을 스쳐 지나간다. 그 은색 그림자에 이끌린다. 속성 인터페이스가 즉시 팝업됩니다. 구싱의 동공이 갑자기 수축했다. 에픽 구성 야수 조련사. 이것은 그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뛰어난 짐승이었습니다. 전설적인 레벨에서 단 한 걸음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사급 수호령은 일반적으로 2가지 기술만 가지고 있다. 그러나 루리는 3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뒤쪽으로 향한다. 그곳에는 본래 성스러운 날개가 있어야 했다. 지금은 텅 비어 있다. 이것이 그녀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다. 하지만 시스템은 수리 방안을 제시했다. 천사의 날개 1. 빛나는 별가루 3. 수호령 상점에는 마침 다 있다. 구성이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바로 그녀다. 이것이 그가 찾고 있던 수호령이다. 그녀의 상처만 치료하면 그녀의 재능은 그 메마를 완전히 압도할 것이다. 구성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천천히 직원 앞에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그 천사를 사고 싶습니다. 얼마인가요? 구성이 불량품 구역에서 수호령을 선택한 행동. 직원은 잠시 멍해졌다. 말씀하신 천사 수호령인가요? 네, 얼마인가요? 구성이 다시 한번 반복했다. 직원은 어색하게 손을 비비며 죄송합니다, 손님.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급히 관리자에게 연락했고 곧 답변을 받았다. 단 1만 롱시아 동전이면 이 수호령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비록 불량품이지만 하지만 결국 서사급 품질이다. 구성이 간단하고 깔끔하게 결제했다. 곧 두 사람은 계약실에 도착했다. 루리는 계약법 제니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은발이 떨어져 그녀의 미세하게 떨리는 어깨를 가렸다. 정말 계약을 해야 하나요? 그녀의 손가락 끝이 무의식적으로 옷자락을 쥐었다. 천이 손바닥에서 주름져 뭉쳐졌다. 루리는 아랫입술을 꽉 물었다. 호박색의 눈동자가 물안개로 덮였다.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과 계약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불완전한 요수입니다.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다. 마치 억울한 작은 루리처럼. 계약법젠을 준비하고 있던 구성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가득한 루리를 보았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요수의 감정을 무시했음을 깨달았다. 당신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당신은 매우 우수한 요수입니다. 구싱은 루리를 단호하게 바라보았다. 절망에 빠진 이 작은 소녀에게 희망을 전하려 했다. 아니, 나는 아니야. 루리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얼굴을 감쌌다. 나는 가장 기본적인 업그레이드조차 할 수 없어. 내 문제를 알고 있지만 해결할 방법이 있어. 루리는 갑자기 멍해졌다.
눈물이 가득한 채로 고개를 들었다. 정말이야? 만약 확신이 없다면 왜 너를 선택해야 하지? 구싱은 벽에 걸린 달력을 가리켰다. 열흘 후가 시험이야. 아무도 미래를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 구싱이 이 말을 마치자마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직원이 그가 방금 주문한 재료를 가져왔다. 거의 그의 모든 2천만을 다 썼다. 재료는 내가 이미 가져왔어. 한번 해볼래? 이 말을 듣고 작은 천사의 몸이 살짝 떨렸다.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다. 비록 그녀는 알고 있었지만 부상을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만약에 구싱의 격려하는 시선 속에서 루리는 지시에 따라 3가지 재료를 사용했다. 다음 순간 루리의 상처에서 갑자기 짙은 보라색 빛이 솟아올랐다. 이 빛은 그가 재단에서 소환할 때보다 메마를 소환할 때 본 것보다 더 깊었다. 거의 실체화되어 방 전체를 삼켜버릴 듯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소용돌이치는 보라색 빛의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찬란한 금빛이 비쳐나왔다. 이건 구성이 눈동자를 가늘게 떴다. 그가 깊이 생각할 새도 없이 그 금빛은 마치 들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골든 레전드 예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분명히 부상 치료에만 사용됩니다. 왜 자질 진화를 일으키는가? 루리의 상처 자체가 그녀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족쇄가 아닌 이상 그의 생각이 번쩍이는 순간 금빛이 방을 완전히 덮었다. 루리의 등 뒤 상처에서 순수한 날개가 천천히 펼쳐진다. 눈처럼 깨끗하고 먼지 하나 없는 날개가 부드럽게 모여 루리를 감싼다. 결국 거대한 빛의 고치로 변한다. 형체 없는 파동이 갑자기 폭발한다. 지붕을 뚫고 하늘로 치솟는다. 성주 저택 안. 이면성 성주 여수는 단나무 의자에 기대고 있다. 손가락 끝으로 잔 가장자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귀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긴다. 이게 공간에 침입이 없는 날에는 차 향기조차 특별히 막다. 그러나 다음 순간 맑은 도자기 찻잔이 갑자기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진다. 청석 바닥에 부서진다. 여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그의 동공이 갑자기 수축하며 벌떡 일어나 창밖을 바라본다. 방금 전 그는 광대한 기운을 느꼈다. 심연 같은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면성을 온통 감싼다. 그 기운은 신성하고 위엄이 있다. 마치 신이 눈길을 주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진 듯하다. 오는 사람. 하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즉시 주변의 모든 이계 공간 균열을 철저히 조사하라. 경비원은 급히 명령을 받고 떠났다. 그러나 하수의 이마는 점점 더 찌푸려졌다. 이렇게 천지의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2가지 가능성만 있다. 하나는 이계 공간 벽이 느슨해진 경우, 다른 하나는 공포스러운 존재의 기운이 누출된 경우, 아니면 전설 자격의 수호령이 태어난 경우. 전설 자격의 수호령에 관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하수는 자조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2번째 추측을 즉시 부정했다. 이면성 같은 변방의 작은 도시에서 심지어 서사 자격의 수호령조차도 매우 소중히 여긴다. 하물며 전설은.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것은 바로 수호령 상점 내의 계약실에서 구성이 멍하니 눈앞의 빛의 고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목이 저절로 굴러갔다. 전설 등급. 구성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전설 등급과 서사 등급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한 생각이 차가운 물처럼 쏟아졌다. 전설 등급의 천사. 정말로 내 수호령이 되기를 원하나요? 결국 얼마 전 그는 방금 메마의 배신을 겪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은백색의 형체가 갑자기 한 무릎을 꿇었다. 날개가 펼쳐져 조명 아래에서 세밀한 빛을 흩뿌렸다. 루리가 고개를 들어 맑은 호박색을 보였다. 동공 속에는 숨김없는 확고함이 있었다. 신성한 천사 루리. 당신의 수호령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그 확고한 목소리가 울릴 때 나는 내 몸이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맞아. 이 세상은 결국 모든 수호령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메마는 냉정하고 무정하다. 그 후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루리, 너를 내 첫 번째 수호령으로 맞이해. 2사람이 계약을 완료할 때까지. 수호령 상점을 떠나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황혼이었다. 구성이 문을 열자 익숙한 모습이 그를 그 자리에서 멍하게 만들었다. 언니. 구천천히 소리에 돌아보았다. 밤색 말꼬리가 공중에서 아름다운 곡선을 그렸다. 작은 별이 돌아왔다. 빨리 와서 밥 먹어. 구천천히 국립학부에 합격한 이후로 남매는 이미 반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 언니, 왜 갑자기 돌아왔어? 리니안성의 임무를 맡았다. 지나가다가 너를 보러 돌아왔다. 그녀의 시선은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루리에게로 향했다. 눈에 호기심이 스쳤다. 이게 너의 수호령이다. 이때 작은 소녀는 등을 곧게 펴고 2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구첸첸의 질문을 듣고 그녀는 갑자기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이마가 탁자에 쾅 하고 부딪혔다. 언니님 안녕하세요. 구첸첸은 잠시 놀랐다. 그리고 이 귀여운 반응에 웃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 루리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얼굴이 붉어졌다. 마치 병아리가 쪼는 것처럼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곧 구첸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샤오싱의 내일 초보자 실현 공간. 너는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 해. 군이 이계 공간에서 격리한 안전지역. 최고 5단계 마물만 있다. 이것은 신입에게 가장 좋은 기회다. 그리고 초보자 실현은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다. 군이 제공하는 유일한 완충 기간이다. 구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진짜 이계 공간에 들어가면 통솔자급의 수호령사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세 개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각성, 초월, 통솔, 군주. 각 대등급은 다시 10개의 소단계로 세분화된다. 지금의 그는 가장 낮은 단계인 각성급에 불과하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 모든 기회를 잡아 최대한 빨리 성장하는 것이 그의 현재 최우선 과제다. 그것이 그가 현재 가장 중요한 임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틀이 지나갔다. 초보자 실현 공간의 입구는 매우 시끌벅적하다. 수많은 학생들이 여기 모여 있다. 팀을 찾거나 강력한 지원자를 찾고 있다. 와, 인간형 수호령이다. 이건 어디서 온 대가인가? 빨리 팀을 요청해. 인간형 수호령은 강력한 전투력을 의미한다. 구성이 유리와 함께 들어오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하지만 곧 사람들은 이 인간형 수호령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게 구성이 아닌가. 그는 소환한 인간형 수호령을 진가에 팔지 않았나. 지금 그의 곁에 있는 인간형 수호령은 어디서 온 거지? 나는 생각해냈다. 이 수호령은 작년 재단에서 소환된 것이다. 그녀는 아마도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다. 전혀 업그레이드할 수 없는 수호령과 계약하다. 그는 완전히 포기한 것이다. 이제 아무도 팀을 구성할 용기가 없다. 모두 그에게서 멀어졌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 속에서 구성이 침착하게 입구로 걸어갔다. 그가 루리를 데리고 등록할 생각을 할 때, 시험 공간에 들어갈 때,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이거 그 누구 아니야? 진산이 메마를 끌어안고 천천히 다가왔다. 일부러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생각하는 척했다. 구가 뭐라고 했더라. 그의 품에 있는 메마가 즉시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주인님, 그는 구성이에요. 맞아. 구성이. 진산이 과장되게 이마를 치며 경멸히 스쳤다. 그러고 보니 너에게 고마워해야겠다. 네가 관대하게 양보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우수한 수호령과 계약할 수 없었을 것이다. 메마가 애교 섞인 신음을 냈다. 속으로 눈을 굴렸지만 곧 아첨하는 미소로 바꿨다. 당신 같은 천재를 따라야만 내가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주변 사람들도 이를 보고 일제히 동조했다. 그가 평민인데 어떻게 진산과 비교하겠는가. 서사급 수호령은 반드시 진산에 손에 있어야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물며 그는 지금 불량품 수호령과 계약했다. 이제는 진산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 이번 시험에서 진산은 반드시 독주할 것이다. 이번 시험에 1위를 차지할 것이다. 구성이 담담한 표정으로 진자명 등의 공연을 지켜봤다.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의 옆에서 작은 소녀는 화가 나서 몸이 떨리고 온니를 꽉 물었다. 분홍색 주먹을 쥐어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고 이가 부딪히며 앞으로 나가서 따지려 했다. 루리. 구성이 적절한 시점에 손을 뻗어 그녀를 막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초보자 실현이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마음을 흔들리지 마라. 루리는 고요한 물처럼 차분한 구성이의 눈을 올려다보았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점차 가라앉았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마음속에서는 그녀는 속으로 다음에는 반드시 자신의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자신의 주인이 진정한 1위라는 것을. 진정한 1위. 입구를 떠나다. 그는 루리와 함께 푸른 빛의 문을 통과했다. 눈앞의 장면이 갑자기 변했다. 이 순간 그들은 거대한 숲에 있었다. 안개가 사방을 감싸고 차갑고 고독했다. 비록 모든 학생들이 이 같은 비밀의 땅에 들어갔지만 동시에 들어가지 않는 한 즉시 이 공간의 어느 한 곳으로 배정될 것이다. 구성이 타이머를 꺼내 4시간으로 설정했다. 초보자 실현 공간은 4시간의 시간 제한이 있다. 시간이 0이 되면 그들은 전송될 것이다. 시간이 촉박하고 임무가 무겁다. 반드시 가장 빠른 속도로 찾아야 한다. 마수와 그것을 처치해야 한다. 루리의 레벨을 빠르게 올려야 한다. 바로 그때 짙은 안개 속에서 갑자기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 조심해. 마물이 다가오고 있다. 루리가 두 날개를 갑자기 펼쳤다. 한 번의 재빠른 움직임으로 구성을 막았다. 안개가 점차 걷히고 한 마리가 2m 높이의 마수가 천천히 나타났다. 그것은 망아지처럼 생겼지만 온몸이 새까맣다. 구리방울 같은 짐승의 눈동자에서 핏빛이 반짝였다. 망골소의 속성을 보고 구성이 저도 모르게 찡그렸다. 초보자 실현 공간에 들어가자마자 정예 2단계의 마수를 만났다. 이 운은 정말 좋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다행히도 루리라는 전설급 수호령이 있다. 루리, 저에게 맡겨주세요. 주인님. 작은 소녀의 눈에는 뜨거운 전투의지가 타올랐다. 가냘픈 몸체에서 놀라운 기세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이 순간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한 줄기 맑은 외침과 함께
눈부신 금색 불꽃이 루리의 손바닥에서 솟아올랐다. 순식간에 성스러운 불꽃을 지닌 양손 거대한 검으로 응집되었다. 이것은 천사일족의 타고난 전투 본능이다. 혈맥에 새겨진 유산이다. 망골소는 이 갑작스러운 위세에 분노했다. 귀청이 터질 듯한 포효와 함께 망골소는 대표 기술인 야만충돌을 발동했다. 마치 통제되지 않는 전투차처럼 직진해왔다. 그러나 루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망골소가 눈앞에 다가올 때까지 완벽한 금세 가치가 안개를 가르며 지나갔다. 시간은 마치 이 순간에 멈춘 것 같았다. 망골소는 돌진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루리 뒤에서 오르르 쓰러졌다. 거대한 몸체가 깔끔하게 둘로 나뉘었다. 이어서 짙은 파란 빛이 망골소에서 나왔다. 소의 시체에서 올라온 것이 루리의 이마에 들어갔다. 주인공은 상황을 보고 즉시 루리의 정보를 확인했다. 단지 2단계 망골소를 처치했을 뿐이다. 루리의 레벨이 바로 1단계로 돌파하게 했다. 동시에 주인공은 머릿속에서 윙 소리가 났다. 정신력이 파도처럼 급증했다. 오감이 순간적으로 매우 선명해졌다. 수호령사의 레벨은 수호령의 레벨에 따라 결정된다. 이 순간 그의 레벨은 각성 1단계에 도달했다. 그 후 주인공은 루리의 모든 속성에 집중할 것이다. 이때 그는 전설적인 자질을 발견했다. 그 주인의 수호령이 얼마나 무서운지. 막 1단계를 돌파한 루리. 모든 속성이 2단계의 망골소를 압도하고 있다니.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격차는 레벨이 상승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주인님, 보셨나요? 구싱이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루리가 망골소의 시체 옆에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돌아섰을 때 맑은 눈물이 뺨을 따라 굴러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야. 구싱은 루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너는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구천을 나는 천사야. 루리의 현재 실력으로 일반 3단계 마수는 그녀 앞에서 한 방에 무너진다. 설령 4단계 마수라도 겨우 약간의 위협을 구성할 뿐이다. 그리고 그녀가 2단계로 돌파했을 때 심지어 일부 5단 마수도 더 이상 그녀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시험 공간의 감시실에서 책임자 허펑은 중앙을 주시하고 있었다. 형광 대화면에서 그의 이마는 점점 더 찌푸려졌다. 화면에는 모든 시험자의 점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그리고 시스템은 점수에 따라 잠재력 등급을 계산했다. 이번 기술 이니안성의 학생들은 이 정도 수준이다. 그는 실망하며 고개를 저었다. 진자밍을 제외하고는 간신히 A급에 도달한 사람은 없다. 다른 사람들은 B급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가 시선을 돌리려 할 때 그의 연운이 갑자기 이상한 데이터를 포착했다. 구싱. 이 이름 뒤의 점수가 거의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었다. 결국 모든 이 주목 속에서 5000점을 직접 돌파했다. 허펑의 동공이 갑자기 수축했다. 다른 학생들은 최고 몇백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자밍조차 2000점이 조금 넘을 뿐이다. 그리고 이 무명 학생의 점수는 5000에 도달하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허펑이 갑자기 탁자를 쾅 치며 일어섰다. 그의 점수 증가 속도가 왜 이렇게 무섭지? 옆에 있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실수로 얻은 건가? 만약 두 무리의 짐승들이 둘러싸면 그는 딱 그 옆에 있었다. 분명 이런 말로는 허펑을 설득할 수 없다. 말도 안 돼. 허펑이 바로 날카롭게 끊었다. 구싱의 자료를 가져와. 그 직원은 지체할 수 없어 즉시 구싱의 자료를 가져와 허펑에게 건넸다. 그는 자료를 다 보고 나서 더욱 깊게 찡그렸다. 구싱은 장애인으로 인정된 요수와 계약했다. 왜 이렇게 눈부신 성과를 얻을 수 있었지? 하지만 다음 순간 뭔가를 떠올린 듯했다. 그의 동공이 축소되었다. 혹시 그 천사 요수가 회복된 건가? 처음 이 천사형 요수가 현세에 나타났을 때 한때 이면성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화면에서 구성이의 점수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잠재력 등급란이 이미 S급으로 뛰어올랐다. 허공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이 정도 수준의 천재. 이것은 그의 결정 권한을 넘어섰다. 빨리. 그는 돌아서서 조수에게 날카롭게 말했다. 즉시 성주님께 알리세요. 3시간의 업그레이드를 거쳐 루리의 레벨이 성공적으로 각성 3단계에 도달했다. 각성 4단계에 무한히 가까워졌다. 그리고 루리의 각종 속성도 거의 일반적인 3단계 요수의 3배이다. 구성이의 몸이 움찔했다. 머릿속의 정신력이 다시 상승했다. 이것은 루리의 레벨이 각성 4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마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주인님, 방금 전 전투 중에 동쪽 방향에 뭔가 큰 것이 있는 것 같았다. 만약 내 감각이 틀리지 않았다면 각성 5단계의 마수일 것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구성이 즉시 정신을 차렸다. 각성한 5단계의 수호령. 지난 3시간 동안 그는 루리와 함께 한 마리도 만나지 못했다. 이제 겨우 한 마리를 만났다. 루리가 가서 처치해. 각성한 5단계의 마수. 루리의 레벨을 크게 올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루리의 지시에 따라 두 사람은 조용히 다가갔다. 역시 각성한 5단계의 마수였다. 그리고 품질도 나쁘지 않았다.
우수한 자질의 5단계 마술을 보며 구성이 저절로 혀를 찼다. 정예 자질의 저단계 마수들과 비교하면 이 마수의 속성은 한두 별 이상 강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각성한 5단계 마수를 마주하며 구성이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누리가 100을 넘는 각종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5단계의 마수와 마주하며 많아야 2번이 검으로 끝나는 일이다. 구성이와 누리가 조용히 다가갈 때 그 마수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잡혀버린 것을 발견했다. 아니야. 먼저 잡혔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마수가 자신의 먹이를 찾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깊은 계곡에서 피를 갈망하는 호랑이가 3마리의 4단계 마수를 이끌고 있다. 5명이 소규모 팀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이 팀에서 가장 강한 사람도 겨우 3단계의 수호령 조련사일 뿐이다. 이 순간 모든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4명은 이를 악물고 목소리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피를 갈망하는 호랑이의 붉은 혀가 송곳니를 핥았다. 마치 이 고양이와 쥐의 게임에 지친 듯 보였다. 귀청이 터질 듯한 포효와 함께 4마리의 마수가 동시에 일어섰다. 날카로운 발톱이 공기를 가르는 신음소리 속에서 옆에 있던 구성이 이 장면을 보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즉시 루리에게 출격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이 몇 마리의 마수 경험치는 반드시 손에 넣어야 했다. 루리는 천사 형태를 활성화했다. 지금 상황이 위급하다. 오직 루리의 2배 속성을 가진 천사만, 형태만이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루리가 구성이 내린 명령을 받은 순간 몸의 족쇄를 풀었다. 순간적으로 천지가 변했다. 붉은 성화가 갑자기 폭발했다. 반경 100m의 회색 안개를 모두 증발시켰다. 심지어 공기조차 타서 왜곡되고 변형되었다. 구성이 충격에 찬 시선 속에서 한 아름다운 형체가 불꽃 속에서 천천히 떠올랐다. 4개의 성화로 타오르는 날개가 완전히 펼쳐졌다. 각 깃털마다 찬란한 금색 신문이 흐르고 있었다. 루리의 원래 맑은 눈동자가 지금은 타오르는 금색 새로 눈동자로 변했다. 마치 신화에서 걸어나온 불꽃 여제처럼 이 신성한 압박 아래에서 온 계곡의 공기가 마치 응고된 듯했다. 3마리의 각성한 4단계 마수들이 처참한 신음소리를 내 두려움에 찬 그들은 머리를 깊이 흙 속으로 파묻었다. 그러나 혈맹호는 각성한 5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루리의 압박을 정면으로 견뎌야 했다. 그의 상태도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 그것의 돌진 동작이 갑자기 멈췄다. 거대한 몸체가 기이하게 공중에 떠 있었다. 반장, 이게 수호령인가요? 팀에서 가장 어린 멤버가 중얼거리며 목소리가 떨렸다. 진설의 2 손이 무의식적으로 움켜잡혔다. 힘을 주어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가 입을 열었지만 목이 마르고 아팠다. 아마 그럴 거야. 이런 말조차 그녀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지만 초보자 실현 공간 안에서는 그들 같은 신입 요술사와 마수만 있을 뿐이야. 그 신성한 형제는 분명 후자가 아니야. 그럼 남은 건 그 무척 터무니없는 가능성뿐이야. 그녀는 요수야. 한 신입 요수사의 요수. 모든 이들의 놀란 시선 속에서 루리의 금색 새로 눈동자가 차갑게 스쳐 지나갔어. 땅에 엎드린 마수들. 그녀 손에 있는 성검은 그저 아무렇게나 휘둘렀어. 3개의 붉은 검광이 허공을 가르며 4단계가 각성한 3마리의 마수는 비명조차 지르기 전에 거대한 몸체가 깔끔하게 2 동강이 났어. 흡혈 호랑이가 절망적인 포효를 내질렀어. 결국 동공이 수축하며 몸이 점차 사라졌어. 농구공 크기만 한 짙은 파란색 덩어리. 빛의 구체가 피의 호랑이의 잔해에서 떠오른다. 천천히 루리의 이마에 스며든다. 마지막 성스러운 불꽃이 공기 중에서 사라질 때 그녀의 몸 주위의 금색 신문이 밀물처럼 사라진다. 4개의 타오르는 날개가 점점이 별불꽃으로 흩어진다. 원래 공중에 떠있던 모습이 부드럽게 땅에 내려온다. 발걸음은 분명히 약간 불안정해졌다. 비록 천사 형태이지만 그녀의 속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모도 극히 무시무시하다. 루리가 4단계로 각성했을 때 전력을 다해도 겨우 30초 정도 버틸 수 있다.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루리는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멀리 그림자 쪽을 바라본다. 진녀설 등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인다. 시선이 루리와 함께 움직인다. 이렇게 강력한 수호령을 가진 수호령 사냥꾼. 그게 어떤 모습일까? 그러나 그 익숙한 모습이 그림자에서 걸어나올 때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구신, 진약설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목소리가 무의식적으로 8옥타브 높아졌다. 요수 선반이 반장으로서 그녀는 평소에 조용한 이 동급생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불과 얼마 전 그녀는 이 동급생이 요수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그녀는 분노했다. 하지만 지금은 구신이 다가올 때 그제서야 루리가 구한 것이 몇몇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반장님, 정말 교환해요. 정말 교환해요. 진약설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평소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학생. 이 순간 옆에는 순식간에 처치할 수 있는 5단계 마수의 전설급 요수가 서 있었다. 이질감이 강해 그녀의 관자놀이가 두근거렸다. 구싱이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루리에게 떠나라고 신호를 보냈다. 남은 시간은 이미 반 시간도 안 남았다.
그는 이 마지막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루리의 레벨을 각성 5단계로 올려야 한다. 루리는 착실하게 따라왔다. 떠나기 전에 몇 사람에게 가볍게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 행동에 팀원들은 모두 놀라서 숨을 들이켰다. 구성이의 모습이 안개 속에서 사라지자 팀원들은 즉시 소란스러워졌다. 반장, 너 봤어? 그 요수, 어슈가 인사할 때 나는 거의 무릎을 꿇을 뻔했다. 구성이 그 요수를 빼앗겼지 않았나? 왜 나는 그가 지금 더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진산이 빼앗은 그 서사급 요수가 이 요수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느낀다. 그 열흘 후의 시험에서 구성이를 만난다면 한 팀원이 약하게 입을 열었다. 그냥 항복하자. 5명이 동시에 말했다. 다른 쪽의 성주부. 하수는 경건하게 한쪽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불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의 앞에 짙은 파란색 중산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남자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미소는 전체 홀을 감싸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압박감 속에서 그는 남부군구의 책임자이자 실질적인 수장인 웨이위안이었다. 웨이 장군님, 어떻게 직접 오셨습니까? 웨이위안이 몸을 돌렸다. 그의 시선이 샤시우에게 잠시 머물렀다. 한때 그의 지휘 아래에서 힘들게 싸웠던 병사. 이제는 도시의 주인이 되었다. 최근에 란양성에서 막 왔다. 그들은 올해 A급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배출했으니 괜찮은 편이다. 비록 그렇게 말했지만 샤시우는 날카롭게 알아차렸다. 웨이위안이 이 말을 할 때 눈빛에 실망이 스쳤다. 웨이 장군님, 우리 리니안성의 올해 상황은 아마도 란양성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그는 모든 참가자의 자료를 자세히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진산의 그 부잣집 도련님 계약을 제외하고 한 마리의 전설급 메마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의 수호령 자질은 말할 것도 없었다. 위원은 한숨을 쉬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그뿐이다. 수호령 소환은 결국 하늘의 뜻을 봐야 한다. 강요할 수는 없다. 그는 옷깃을 정리했다. 나는 다른 도시를 좀 둘러보는 게 좋겠다. 하수는 그를 배웅하려 했다. 성주 보좌관이 비틀거리며 급히 들어왔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옛 상사 앞에서 체면을 잃어 그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평소에 어떻게 가르쳤던 거냐? 이를 만날 때는 침착해야 한다. 보좌관은 그제야 홀 안에 있는 그를 주목했다. 큰 인물은 즉시 식은땀을 흘렸다. 하지만 그는 흥분으로 인해 많은 소리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성주, 우리 이면성의 S급 잠재력을 가진 학생이 나타났다. 뭐라고? 하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고요한 성주 저택 안에서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방금까지 태어나던 위원도 갑자기 돌아섰다. 놀란 시선을 던졌다. 성주 저택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듯했다. 위 장관, 우리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위원이 분명히 흥미를 보이는 것을 보았다. 하수의 시험적인 제안이었다. 위원의 깊은 눈동자에 한 줄기 빛이 스쳤다. 가자. 그러나 몇 사람은 모르는 것이었다. 이때 감시실은 이미 난리가 났다. 슈펑은 감시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 쥔 커피컵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화면에 그 눈에 띄는 숫자. 마치 무거운 망치가 그의 마음을 가격한 듯했다. 1위 구성 25,000점. 그리고 2위의 진자명. 성적은 불쌍한 3,000점에 머물러 있었다. 더 숨막히는 것은 구성의 점수가 여전히 놀라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최고 기록은 겨우 3,500점이다. 슈펑은 중얼거리며 목젖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잠재력으로 향했다. 평가란에서 그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축소되었다. 잠재력 등급 SSS. 시험 공간 안에서 유리의 눈처럼 하얀 날개에 마수의 피가 가득 묻어 있었다. 발 아래 쌓인 시체들이 작은 언덕을 이루었다. 주인님, 그들이 똑똑해졌어요. 구싱은 눈을 가늘게 뜨고 계곡 입구를 바라보았다. 수십 마리의 다양한 종류의 마수가 이례적으로 연합군을 구성했다. 이를 드러내며 모든 테러를 막았다. 비록 대부분이 이게 3개의 저급 마수들일지라도 하지만 수십 마리의 마수가 모이면 그 또한 위세가 대단했다. 우리에게 죽는 걸 두려워한 것 같다. 지난 30분 동안 그는 유리와 함께 거의 미친 듯이 학살을 했다. 결국 남은 마수들은 연합할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을 이 계곡으로 유인했다. 구성이 손을 들어 타이머를 한번 보았다. 시간은 이제 마지막 3분만 남았다. 마침 지금 우리가 찾으러 갈 수 있었다. 루리, 이해했다. 이 시간 동안의 전투를 거치면서 두 사람 사이의 호흡이 급속도로 향상되었다. 이제 구성이 입을 열 필요가 없다. 루리는 구성이 생각하는 바를 판단할 수 있었다. 천사 형태 해방. 금빛 무늬가 순식간에 루리의 온몸을 감쌌다. 4개의 찬란한 빛의 날개가 몸을 뚫고 나왔다. 단죄. 눈부신 백광이 밀물처럼 계곡을 휩쓸었다. 지나가는 곳마다 마수의 비명이 끊이지 않았다. 마지막 5단계 만흙에 머리가 높이 날아오를 때 루리의 몸에서 갑자기 눈부신 금빛이 터져나왔다. 5단계 각성이 달성되었다. 옆에 있는 구성이 즉시 루리의 각종 속성을 확인했다.
작은 천사의 전설급 자질의 무서운 점. 이 순간 드디어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비록 레벨은 겨우 각성 5단계에 불과하지만 루리의 각종 속성 수치가 이미 일반 각성 7, 8단계의 요수를 압도하고 있다. 구성이 시스템 화면의 육성 제한란을 응시했다. 그는 직감이 들었다. 오직 빛의 결정, 성스러운 영혼의 액체, 천사의 성혈 이 세 가지 재료만 찾으면 루리의 자질이 비약적인 향상을 맞이할 것이다. 다만 리니언성에서 가장 큰 요수 상점조차 이 세 가지 재료에 대한 소식이 없다. 구성이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때 루리 주위의 불안정한 에너지도 드디어 안정되었다. 주인님, 우리는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루리가 조심스럽게 구성을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작은 얼굴을 찡그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구성이 고개를 숙여 타이머를 한 번 보았다. 숫자가 정확히 0이 되는 순간, 다음 순간 엄숙한 기계 소리가 시험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번 초보자 실현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모든 사람은 탈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초 후, 이 공간 내 모든 사람은 함께 리니안성으로 전송될 것이다. 곧 카운트다운이 끝나면서 눈부신 백색 빛이 온 세상을 삼켰다. 구싱이 눈을 뜰 때까지 눈앞에는 리니안성에 익숙한 광장 윤곽이 있었다. 그가 전송 후의 어지러움에 완전히 적응하기도 전에 주변이 이미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다. 흥분한 표정의 직원들. 맨 앞에 있는 시펑이 빠르게 다가왔다. 평소에 무뚝뚝한 이 실현. 책임자는 지금 얼굴에 미소를 가득 담고 있었다. 구싱 학생. 당신의 초보자 실현에서의 성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성주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싱은 잠시 멈칫하다가 곧 이해했다. 분명히 자신이 초보자 실현 공간에서 했던 일 때문일 것이다. 그의 행동은 성주의 주목을 받았다. 이런 결과, 그는 이전에 이미 예측했다. 그래서 거절하지 않았다. 좋아. 구성이 광장의 끝에서 사라질 때 다른 참가자들이 차례로 소환되었다. 진산이 메마를 안고 광장 중앙에 나타났을 때 즉시 아첨하는 학원생들에 의해 둘러싸였다. 진사님, 이번 실현에서 1등은 당신이죠. 서사급의 수호령은 단연 독보적이다. 나는 진사님이 최소 3000점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성적은 과거에도 단연 1위였다. 진사는 이러한 아첨을 들으며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갈 지경이었다. 빨리 봐. 순위가 발표되었다. 한 사람의 외침과 함께 광장이 순식간에 뜨거워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즉시 광장 중앙의 데스크린에 집중되었다. 순위는 마지막 자리부터 천천히 나타났다. 군중 속에서 가끔 환호나 한숨이 터져나왔다. 진사는 이번에 확실히 1위를 차지할 것이다. 진사는 사람들의 환호를 즐기고 있다. 손가락이 가볍게 석큐버스의 머리카락을 감고 있다. 이미 머릿속에 곧 있을 장면을 그려보고 있다. 성주로부터 상을 받는 장면. 그러나 다음 순간, 내가 잘못 본 건가? 왜 진산의 이름이 2위에 있는 거지? 이 목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순간적으로 진산의 꿈을 산산조각 내었다. 그는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눈을 부릅뜨고 빛나는 화면의 데이터를 응시했다. 2위 진산. 점수 4100. 잠재력 평가 A. 이럴 수는 없다. 진산은 눈이 뒤집힐 듯 분노했다. 목소리의 톤이 변했다. 4100점. 이런 성적은 이미 리니안성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가 어떻게 여전히 2위일 수 있지? 진산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그의 눈은 광장 중앙의 대형 스크린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지? 누가 그의 1위를 빼앗았지? 모든 사람의 주목 속에서 1위가 천천히 공개되었다. 1위 구성. 점수 44300. 잠재력 평가 SSS. 이 순위가 발표되는 순간 광장이 마치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보였다. 세상에. 구성의 점수는 44003이다. 만 단위로 진짜 5자릿수다. 8급 잠재력. 이건 진짜 인간형 외부 장치 같은데?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놀라움 속에서 진사는 번개에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그 두 숫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44300대 4100. 정확히 10배의 차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건 분명히 부정행위야. 이 순간 진사는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웃기 시작했다. 손톱이 깊이 손바닥에 박혔다. 나는 이해했다. 그 가난한 놈은 분명히 아버지가 준 2000만을 가지고 사람을 고용해 점수를 올렸을 거야. 그가 한때 발 아래에 두었던 그 가난한 놈을 생각하니 그가 집에서 주는 2000만으로 되레 그를 모욕하다니 가슴속의 분노가 거의 그를 완전히 태워버리다. 구성, 네가 우리 집 돈으로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지금 당장 나는 최고의 헌터팀을 고용할 거야. 10팀이 부족하면 20팀을. 열흘 후에 학원 평가. 나는 그 폐위물에게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게 할 거야. 하지만 지금의 진자명은 오직 하나의 생각만 남아있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성을 완전히 부숴버릴 것이다. 메마는 그에게 거칠게 끌려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돌아서는 순간 연운에 스쳐 지나갔다. 광장 스크린에 빛나는 그 이름. 구성 SSS급.
그녀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처음 선택한 것이 정말 맞았던 걸까? 다른 한편, 허공의 인도 아래, 구성이 세련된 장식의 회의실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마자 그의 시선은 주위에 앉아있는 감청색 모습에 끌렸다. 성주가 공손하게 한쪽에 서 있다. 이 세부사항이 구성이 즉시 깨닫게 했다. 눈앞에 이품이 있는 중년 남자. 지위가 성주보다 훨씬 높다. 하수는 구성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일어나 소개했다. 구성이 학생. 이분은 남부군구의 총책임자 위원이다. 위원. 구성이 눈동자를 미세하게 줄였다. 이 이름은 용화국에서 유명하다. 군왕급 요수사. 남부전선의 정예신침. 국가의 위기에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존재이다. 성주님, 상관님 안녕하세요. 정신을 차린 후 구성이 하나씩 인사했다. 위원이 미소를 지으며 깊은 눈빛으로 구성에게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구성이 학생. 신입시험에서 얻은 것을 축하한다. SSS급의 잠재력 평가를 받았다. 상관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상관님이 저를 부른 것은 다른 일이겠죠. 구성이 보여준 모습을 보고 위원의 눈에 찬사가 스쳤다. 그가 도중에 구성이 SSS급 평가 소식을 접했을 때 첫 반응은 의심이었다. 결국 용화국에서 이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천재는 손에 꼽을 정도다. 리니언성 같은 변방의 작은 도시에서 SSS급 평가를 받은 천재가 나타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는 이 천재가 몇 가지 작은 속임수로 SSS급 평가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구성을 직접 보고 나서 그 생각은 즉시 사라졌다. 그 요수의 주위에서 발산되는 기세는 분명히 서사급의 범위를 초월했다. 전설급의 요수를 소유하는 것은 SSS급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구성이, 나는 정말로 부탁할 일이 있다. 위원이 말하며 시선을 여수에게 던졌다. 이성주는 즉시 이해하고 존경스럽게 방을 나갔다. 방문이 닫히자 위원이 손을 가볍게 흔들었다. 연한 파란색의 빗막이 물결처럼 퍼져나가 두 사람을 감쌌다. 이것은 구성이의 동공이 미세하게 축소되었다. 영역의 기본 활용이다. 네가 통솔자급으로 승급하면 자연히 익힐 것이다. 이 물건은 주로 우리가 대화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구성이 눈앞에서 흔들리는 에너지 장벽을 응시하며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한 명이 군왕급 조련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하도록 만드는, 심지어 영역의 힘을 사용하기까지 외부를 차단하는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다. 이는 드래곤하국의 운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구성이, 너는 알아야 한다. 이계 공간은 블루스타와 융합 중인 또 다른 세계이다. 각국은 이계 공간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저급 조련사들에게 안전한 수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역사는 교과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드래곤하국의 방어선 구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져 있다. 웨이위안이 갑자기 화제를 바꿨다. 너는 왜 그런지 아는가? 구싱이 찡그린 얼굴로 생각에 잠겼다. 방어선 구축이 순조롭지 않기 때문이다. 맞아. 웨이위안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빛의 지도를 그렸다. 3년 전, 우리는 중요한 위치에서 거대한 시험의 장소를 발견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시험의 장소를 발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 시험의 장소는 방어선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 시험의 장소를 뚫지 않으면 방어선은 영원히 구멍이 생길 것이다. 그 마족 생물들은 언제든지 이 구멍을 통해 침입할 수 있다. 구싱은 이 말을 듣고 저절로 웨이위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웨이위안이 손을 들어서 끊었다. 손가락 끝이 허공에서 가볍게 튕겼다. 그러자 3D 투영이 펼쳐졌다. 투영에는 시험의 장소의 각 지역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중 대부분은 이미 표시되었다. 통과한 것을 나타내는 초록색으로. 오직 가장 핵심적인 지역만이 여전히 눈부신 빨간 빛을 발하고 있었다. 다른 등급의 시험 지역. 우리 군은 모두 정복했다. 오직 이 마지막 장소만. 그는 그 붉은 빛을 가리켰다. 각성 5단계 이하의 3명이 팀을 이루어 도전해야 한다. 투영이 갑자기 확대되었다. 해당 지역의 상세 데이터를 보여준다. 난이도 등급은 심연급이다. 시험의 장소는 이계 공간의 특별한 비경이다. 통과자는 풍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 용화국 공식에서 5가지 등급으로 나누었다. 일반, 고난, 악몽, 지옥, 그리고 가장 정점인 심연. 나는 너가 필요해. 위원은 구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다른 2명이 SSS급 천재와 함께 이 궁극적인 도전을 완수하다. 용화국의 방어선 구축을 도와주다. 이 말을 듣고 구성이 드디어 이해했다. 왜 한 군구 총책임자가 직접 각성기에 있는 초보 요수사들을 찾고 있는지. 그가 이 정보를 소화하고 있을 때 위원은 그가 걱정이 있다고 오해했다. 이번 시험은 정말 위험이 크다. 그래서 참여하기만 하면 너희는 남부군에서 구역 보물창고에서 물건 하나를 선택할 자격이 있다. 위원이 말하며 손을 들어 공중에 빛의 장막을 펼쳤다. 수많은 희귀 재료의 허상들이 장막 안에서 흐르고 있었다.
구싱이 고개를 들어 무심코 한번 쳐다보았다. 시선이 그중 하나의 재료에 순간적으로 끌렸다. 빛의 결정. 그것도 온전한 빛의 결정 한 덩어리였다. 위찬군. 구싱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궁구 보물창고에 온전한 빛의 결정이 있다. 그는 여기서 육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될 줄은 몰랐다. 루리의 첫 번째 재료에 대한 소식. 위원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손끝으로 가볍게 눌러 그 결정의 허상을 확대했다. 이 물건이 너에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 구싱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시험에 참여하기만 약속하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너의 것이다. 거래 성사. 구싱은 주저없이 수락했다. 이런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일은 원래 그가 수락할 계획이었다. 지금의 빛의 결정은 순전히 우연한 기쁨이다. 그리고 위원은 구성이 동의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군령장을 세웠다. 올해 반드시 전체 방어선을 완공할 수 있다. 지체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지금 출발하자. 하루 지체할 때마다 방어선의 구멍이 몇 명의 생명을 더 삼킬 것이다. 용화의 야수조련사의 생명. 군구 책임자의 행동 스타일은 역시나 신속하고 단호하다. 구성이 아직 반응하기도 전에 허리에서 긴장감을 느꼈다. 위원은 그와 루리를 데리고 하늘로 치솟았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 속에서 하늘을 가리는 거대한 새가 갑자기 구름을 찢었다. 세 사람은 그 넓은 등 위에 안정적으로 착지했다. 구성은 본능적으로 이 야수의 정보를 조사했다. 1세기 물음표가 구성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구름을 삼키는 제비의 속도가 공기를 찢을 만큼 빠르다는 것이다. 그들은 전혀 바람의 압력을 느끼지 못했다. 이는 그 아래의 수호령이 최소한 통솔자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왕급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시간 후 구름을 삼키는 제비가 산으로 둘러싸인 군사기지에 착륙했다. 구성이 거대한 새의 등에서 뛰어내릴 때 즉시 캠프 광장에서 군인 외에도 2명의 젊은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두 사람은 그와 함께 시험에 참가하는 동료일 것이다. 빙진천은 교토 출신의 SSS급 잠재력을 가진다. 구성이 이면성에 있다. 마찬가지로 SSS급 잠재력이다. 이번 시험은 너희 세 사람이 함께 공략할 것이다. 위원은 몇 사람의 정보를 간단히 소개했다. 왼쪽에 서 있는 잉빙은 흰 옷을 입고 있다. 어깨 위에는 얼음처럼 투명한 작은 새가 앉아있다. 위원의 소개를 듣고 그녀는 구성을 향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그녀의 시선은 루리에게 몇 초 더 머물렀다. 얼음처럼 푸른 눈동자에 잠깐 놀라움이 스쳤다. 구싱도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이 여성의 수호령 정보를 확인했다. 오른쪽에 있는 친텐는 팔짱을 끼고 있었다. 옆에는 3m 높이의 청동색 나무 사람이 우뚝 서 있었다. 그는 구싱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경멸이 드러났다. 구싱은 3마리 수호령의 데이터를 면밀히 비교했다. 마음속에 점차 판단이 생겼다. 모두 전설 일성자질이다. 차이가 이렇게 뚜렷하다니. 리리의 각종 속성은 최상급은 아니지만 균형 잡힌 발전으로 단점이 전혀 없다. 옆에 있는 웨이위안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여러분은 준비할 것이 더 있나요? 만약 없다면 제가 여러분을 시험의 장소로 데려가겠습니다. 웨이위안의 시선이 세 사람 사이를 스쳤다.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다. 옆에 있는 가빈과 친텐도 준비가 완료되었다. 곧 위원이 그들을 오래된 대전 앞에 데려갔다. 대전은 비록 파손되었지만 몇 가지 세부사항에서 여전히 한때의 웅장함을 알 수 있었다. 여기 징징는 엘프족의 성지였다. 그러나 이유는 알 수 없다. 전체 엘프족이 사라졌다. 오직 이 시험의 장소만 남았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여러분은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험에 처하면 여러분은 즉시 퇴출을 선택해야 한다. 결국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위 사령관은 안심했다. 진천이 가슴을 두드리며 보장했다. 내가 있으면 이번 시험은 거의 확실하다. 위원이 그를 깊이 바라보았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위원이 대전중앙의 돌판을 가리켰다. 여러분은 손을 그 위에 올리면 시험이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그의 우렁찬 목소리에 따라 모든 군인들이 일제히 격리했다. 여러분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모든 이 시선 속에서 세 사람이 동시에 돌판 위에 손을 올렸다. 순간적으로 눈부신 백색 빛이 하늘로 치솟았다. 세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삼켜버렸다. 이 순간의 시험 장소에서 진산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너를 바라보았다. 전쟁 나무인의 굵은 가지가 그의 뒤에서 바스락거렸다. 시골에서 온 네가 어떤 수단을 써서 SSS 평가를 얻었든 나중에 위험에 처하면 솔직하게 나와 아이스 언니 뒤에 숨으렴. 그는 턱을 치켜들고 얼굴에 자만이 가득했다. 우리가 있으면 위험에 처할 때 적어도 너의 작은 목숨은 지킬 수 있다. 구성이 흥미롭게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 교토에서 온 대도련님은 비록 오만하지만 사람은 나쁘지 않다. 다만 사회의 혹독한 시련을 겪어보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감이 좀 과했다. 마침 시험 중의 다양한 괴물들이 처치한 후에는 수호령의 레벨을 올릴 수 없다. 누군가는 기꺼이 나서고 싶어하니 그는 기쁘기만 하다.
문제 없어. 너가 앞에 가. 문제 없어. 너 먼저 가. 나는 주목받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하며 그는 일부러 두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는 과장된 손짓으로 먼저 가라고 했다. 너 눈치 있네. 진천은 만족스럽게 흥하고 소리쳤다. 그는 큰 걸음으로 대열의 가장 앞쪽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잉빙은 마치 완전히 이 모든 것을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녀의 어깨에 있는 빙황과 감정을 교류하는 데 집중했다. 그렇게 세 사람은 곧 세 마리의 괴물을 만났다. 이 세 마리의 시험 인형 정보를 보고 구싱은 비로소 심연 시험의 난이도를 이해했다. 모든 속성이 100인 시험 인형. 속성 모두가 우수한 6단계 마수의 수준에 도달했다. 심지어 각 속성이 균형 잡혀 있어서 그 힘은 같은 등급의 마수보다 한 수위일 수도 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건 단지 시험의 첫 번째 파괴물일 뿐이다. 다음에 만날 괴물은 힘이 점차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진천은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심각성이 크게 다가왔다. 잉빙 언니, 손대지 마. 이 몇 개의 철덩이는 나에게 맡겨. 잉빙이 잠시 생각한 후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수인의 뿌리가 얽혀서 죽인다. 진천의 명령이 떨어지자 전쟁 수인의 굵은 뿌리가 땅을 뚫고 나왔다. 거대한 비단뱀처럼 세 개의 인형을 감쌌다. 목재 섬유와 금속 외피가 마찰하며 귀찮은 소리를 냈다. 결국 세 번의 폭발 소리와 함께 인형이 온 바닥에 조각이 되었다. 어때? 내 수인이다. 진천은 자랑스럽게 돌아서서 몇 사람을 바라보며 칭찬을 요구했다. 구신과 유리가 서로 눈을 마주쳤다. 두 사람은 묘하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유리는 또 다정하게 한마디 덧붙였다. 정말 대단해. 진천은 칭찬에 기분이 좋았다. 목소리도 8옥타브 높아졌다. 비록 너희들은 실력이 좀 부족하지만 하지만 내 전투를 잘 관찰해봐. 분명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야. 맞아. 구싱이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반박하고 싶어하는 유리를 가볍게 눌렀다. 이후 진천은 계속 길을 여는 역할을 했다. 다만 몇 사람이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서 마주하는 시험 인형도 점점 더 강력해졌다. 5마리의 7단계 각성 시험 인형이 앞을 막았을 때 진천은 결국 웃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땀에 흠뻑 젖었다. 평균 속성 120점인 5마리의 시험 인형. 전쟁 수위는 상대하기가 분명히 매우 힘들었다. 진천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쥐고 있는 주먹이 미세하게 떨렸다. 진천, 도움이 필요해? 구싱이 친절하게 다가와 물었다. 필요 없어. 진천은 어금니를 깨물고 억지로 버텼다. 하지만 누구나 그의 억지스러움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옆에 있는 빙은 어깨의 빙황을 가볍게 두드렸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내가 내 출력을 조절할게. 잉빙의 목소리를 들었다. 구싱은 놀라서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 얼음산 미인이 말을 하다니. 그리고 진천은 잉빙이 출격할 것을 들었다.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5개의 시험 인형은 그가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정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금은 시험의 첫 번째 관문일 뿐이다. 다음에는 고빙이 전투에 합류한다. 상황이 순간적으로 역전되었다. 서리의 신비한 얼음 불사조가 날개를 펼치며 시험 인형의 관절이 순식간에 차가운 서리로 덮였다. 전쟁 수인이 이 기회를 잡았다. 굵은 가지를 들어올렸다. 얼어붙은 인형을 하나씩 부수었다. 다음 여정에서 구싱은 한가하게 지냈다. 고빙과 진천 두 사람이 힘을 합쳤다. 시험 인형은 두 사람의 손에서 거의 한 턴도 버티지 못했다. 그와 유리는 순간적으로 외부인이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천과 잉빙은 마치 대세처럼 첫 번째 관문을 뚫었다. 세 사람은 함께 첫 번째 관문의 끝에 도착했다. 눈앞에 깊고 어두운 세 개의 통로가 나타났다. 여기서 깊은 심연의 시험의 두 번째 관문이다. 웨이위안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이 세 개의 통로는 세 사람이 각각 하나씩 선택해야 한다. 각자 통로의 시험을 독립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그래야만 세 번째 관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세 번째 관문의 내용에 관해서는 웨이위안조차도 알지 못한다. 지난번 시험자는 최고로도 두 번째 날에 도달했다. 이 순간 진천이 갑자기 돌아섰다. 그의 시선이 구싱에게 오래 머물렀다. 그의 말투에는 분명한 의심이 담겨 있었다. 너 괜찮겠어? 고빙의 실력에 그는 자연히 걱정하지 않았다. 교토성의 신입 모련의 1위로서 그녀의 실력은 심지어 자신보다도 위에 있다. 하지만 눈앞에 이 시골 출신의 천재는 만약 발목을 잡는다면 그가 고빙과 함께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그들의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로 실패다. 항상 무관심했던 잉빙이 살짝 고개를 돌렸다. 구싱의 대답을 기다리며 결국 길 내내 구싱은 손을 쓰지 않았다. 그녀도 이 동료의 실력을 판단할 수 없었다. 진천의 의문에 구싱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가장 중앙의 통로로 직진했다. 남자는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된다. 통로에 발을 디딘 순간 구싱은 자신이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지만 오던 길의 입구는 이미 사라져버렸다. 그 대신에 허무한 어둠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의 앞에 기계 같은 형체가 서서히 응집되었다. 강화형.
구싱은 미간을 찌푸렸다. 일반적인 균형형 인형에 비해 눈앞의 이 녀석은 분명 한 단계 이상 강해 보였다. 속성 상승의 보조 스킬이 하나 더 추가되었고 더 골치 아픈 것은 그 균형 역장이다. 유리가 그것을 해결해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리의 은백색 날개가 완전히 펼쳐졌다. 손에 타오르는 불꽃의 긴 검이 응축되었다. 그녀의 두 날개가 가볍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인형 앞에 나타났다. 금빛 검광이 초승달처럼 스쳐 지나갔다. 강화형 인형이 소리와 함께 부서졌다. 두 조각의 잔해로 변해 우르르 쓰러졌다. 인형의 붕괴와 함께 앞을 막고 있던 푸른 빛의 장막도 함께 사라졌다. 구싱은 유리와 함께 계속 나아갔다. 두 번째 공간 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전히 강화형 시험 인형이었다. 단지 레벨이 이미 각성 6단계로 상승했다. 각종 속성이 120점으로 치솟는 적을 보며 구싱은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어쩐지 예전의 시험자는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하나의 공간을 통과할 때마다 인형의 실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눈앞에 있는 이 6단계 각성형 강화형 인형. 그 속성은 심지어 5단계 서사급 소환수와 맞먹는다. 그런데 이건 겨우 두 번째 단계일 뿐이다. 유리의 검빛이 다시 한번 빛난다. 시험 인형이 즉시 쓰러진다. 다음 공간 안에서 두 마리의 6단계 각성형 인형이 동시에 나타난다. 균형 역장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유리의 여러 속성을 약 10점 정도 억제한다. 다행히도 비록 약해졌지만 유리는 여전히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곧 이 두 마리의 6단계 각성형 시험 인형을 처리한다. 다음으로 시험의 난이도가 계속해서 상승한다. 구싱과 유리가 최종 공간에 도착했을 때 세 마리가 무시무시한 기운을 발산하며 시험 인형이 엄중히 대기하고 있다. 유리와 대치하고 있는 세존의 강화형 시험 인형을 바라보며 세 개의 균형 잡힌 입장이 겹쳐져서 유리의 각종 속성이 거의 30점 가까이 억제되었다. 이는 유리의 실력으로도 만약 천사 형태를 열지 않는다면 이 인형들을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다. 하지만 지금 그가 걱정하는 것은 눈앞의 전투가 아니다. 오히려 다른 두 사람이 정말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잉빙의 빙왕정신 속성은 170점에 달한다. 뛰어난 기술과 함께라면 통과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이다. 하지만 진천의 전쟁 수위는 세 마리의 각성된 7단계 강화형 인형을 상대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 생각이 번쩍이는 사이 구싱은 결단을 내렸다. 유리가 천사 형태를 열었다. 빠르게 전투를 끝내자. 알겠어. 작은 소녀가 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순간 붉은 불꽃이 그녀의 주위에서 폭발적으로 터져나왔다. 4개의 빛의 날개가 그녀의 뒤에서 펼쳐졌다. 신성하고 강렬한 에너지 파동이 공간 전체를 휩쓸었다. 속성값이 2배가 된다. 300점의 절대 압도. 세 줄기의 금색 검광이 유성처럼 하늘을 가르며 세 마리 강화형 인형조차도 시간에 쫓기고 반응은 깔끔하게 둘로 나뉘었다. 순간적으로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졌다. 통로 끝의 빗막도 드디어 천천히 사라졌다. 동시에 시험지의 핵심 감시실. 거대한 돌판이 중앙에 떠 있었다. 실시간으로 시험자의 통과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수장님 그들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갔네. 위원은 그 말을 듣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심각한 표정으로 돌판을 바라보았다.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두 번째 단계부터가 이번 시험의 진정한 시험이다. 작년 그 시험. SSS급 잠재력을 가진 그를 제외하고 천재가 간신히 마지막까지 갔고 다른 두 명의 SSS급 천재는 심지어 단지 완료했다. 70일 진행률로 탈락했다. 위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힘을 주어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이번에 또 실패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거야. 명령을 내려 국경분단을 1급 전투 준비 상태로 들어가게 해.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한 후 일부 시험의 장소가 사라질 거야. 그때 마족 생물들이 틈새로 쏟아져 들어올 거야. 지금은 세 사람이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미리 준비하는 것은 항상 옳아. 부관이 돌아서려던 찰나 연운에 갑자기 돌판이 눈부신 빛을 발하는 것이 보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대장님, 누군가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 같아. 뭐라고? 위원이 갑자기 돌아서서 돌판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 위에 분명하게 표시된 것을 보았다. 한 사람이 통과했다는 5글자. 누구지? 세 사람이 두 번째 관문에 들어온 지 지금까지 겨우 반 시간이 지났다. 지난번 시험자의 입에서 그도 마지막 공간 안에 세 마리의 각성한 7단계 시험 인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각성 5단계 대 각성 7단계. 세 사람의 소환수가 전설 등급이라도 상대하기도 매우 어렵다. 대장님, 저는 잉빙일 거라고 생각해요. 정신을 차린 부관이 지금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결국 인가의 혈통은 특별하니까 평생 단 한 마리의 소환수와 계약할 수 있다. 부관의 생각은 위원의 마음속 추측과 일치했다. 인간은 용화국에서 가장 오래된 가문 중 하나로 그 혈통의 전승은 매우 특별하다.
가문 사람들은 평생 단 한 마리의 소환수와 계약할 수 있다. 하지만 혈통의 힘은 소환수의 자질을 점차 향상시킬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가 사람들의 소환수는 최악이라도 서사시급으로 시작한다. 인가 이 녀석, 근백년간 재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그녀가 이렇게 빨리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그럴 법한 일이다. 다만 여기까지 말하자 위원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구신과 진천이 통과하지 못하면 잉빙이 아무리 강해도 소용이 없어. 결국 이번 시험은 3위일체니까 한 사람이 통과하지 못하면 이번 시험은 실패로 선언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때 부관이 갑자기 다시 외쳤다. 장관님, 또 한 사람이 통과했어요. 뭐라고? 외위원의 시선이 다시 석대 쪽으로 향했다. 원래 석대 위에 있던 한 사람이 통과한 것을 보았다. 놀랍게도 두 사람이 통과한 것으로 변했다. 이 순간 시험의 중앙에서 잉빙이 통로를 나서는 순간 차가운 시선이 빠르게 주위를 스쳤다. 그녀가 두 사람을 기다리며 한쪽 구석에서 숨을 고르려 할 때 그때 한 맑은 목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졌다. 안녕, 너 왔구나. 잉빙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다. 평소 차분한 눈빛에 잠시 놀람이 스쳤다. 구싱이 느긋하게 석주 옆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유리가 조용히 그의 옆에 떠 있었다. 평소에 냉정한 잉빙이 드물게 말을 잃었다. 방금 시험에서 그녀는 거의 전력을 다했다. 빙왕은 더욱 힘을 다해 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사람보다 한 발 늦었다. 잠시 침묵한 후 잉빙은 결국 앞으로 나아갔다. 차가운 목소리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너 언제 왔어? 구싱은 눈을 들어 이 얼음산을 바라보았다. 미인의 눈썹이 대충 대답했다. 대략 10분 정도 된 것 같아. 잉빙의 동공이 미세하게 축소되었다. 10분의 차이. 이는 상대의 소환수가 빙왕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자신의 주인의 마음속 생각을 느꼈을 것이다. 잉빙의 어깨에 있는 빙왕이 불만스럽게 날개를 퍼덕였다. 잉빙은 손을 뻗어 빙왕을 달래고 구싱을 가리켰다. 고개를 끄덕인 후 홀의 다른 쪽으로 돌아섰다. 다만 그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구싱과 유리 사이를 오갔다. 시간은 침묵 속에서 1초 1초 흐르고 있다. 세 번째 통로는 여전히 움직임이 없다. 구싱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진다. 진천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통과하지 못할 리가 없다. 잉빙도 역시 미간을 찌푸린다. 올해 겨우 모은 것인데 SSS급 천재 3명. 만약 올해도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바로 그때 구싱이 갑자기 일어난다. 유리, 우리 가자. 어디 가려고? 잉빙은 놀라서 고개를 돌린다. 구해주다. 간단한 두 글자. 그러나 잉빙의 동공은 급격히 축소된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구싱이 큰 걸음으로 진천이 있는 통로 입구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본다. 순간적으로 그의 의도를 이해했다. 너 미쳤어. 그녀는 평소에 차분한 목소리가 드물게 높아졌다. 두 번째 관문은 개인 능력을 평가한다. 누군가 개입하면 난이도가 바로 3배로 증가한다. 마지막 관문에서 만약 10마리의 각성한 7단계 강화형 인형이 나타난다면 추가된 균형 역장이 더해져. 구싱의 실력이 그녀보다 강하더라도 통과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하지만 구싱의 발걸음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비록 웨이위안이 약속했지만 이번 시험이 통과되든 아니든 재생 버튼 반드시 빛의 결정체를 그에게 줄 거야. 하지만 나는 남에게 신세지고 싶지 않아. 유리, 완전체 해방. 작은 천사의 눈에 뜨거운 전투의 의지가 타올랐다. 주인의 의지가 바로 수호수의 최고의 사명이다. 잉빙의 놀란 시선 속에서 유리는 성스러운 불꽃에 씻긴 전쟁천사로 변했다. 붉은 빛이 전체 홀을 밝혀주었다. 유리는 들어가자마자 절반의 꼭두각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개의 균형 역장이 겹쳐진다. 너라도 억제당할 거야. 이해했어. 유리의 대답에는 전례 없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순간 어두운 통로로 사라졌다. 잉빙은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얼음 같은 파란 눈동자에 비치고 있었다. 서서히 사라지는 성스러운 불꽃의 여운. 빙왕, 우리 정말 천재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다른 쪽 어두운 통로 안에서 전쟁 수인의 엉킨 가지가 진천을 중심에서 단단히 보호하고 있었다. 또 한 번이 강한 주먹이 나무에 세게 내리쳤다. 각성한 7단계의 시험 인형의 눈에 선홍빛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티스타. 전쟁 수인의 철목 방어 기술이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의 진천은 이미 탈락했을 것이다. 전쟁 수인의 덩굴 채찍이 인형을 가격했다. 몸에는 몇 개의 얕은 상처만 남았다. 양쪽은 이렇게 이상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젠장, 이 시험 인형은 왜 이렇게 강한 거야? 이런 단계가 정말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건가? 시험 인형이 지치지 않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며 전쟁 수인의 몸통을 공격하며 진천의 얼굴은 매우 안 좋았다. 방금 공격은 시험 인형에게 어떤 실질적인 피해도 주지 않았다. 합금으로 만들어진 시험 인형은 전쟁 수인 같은 물리형 소환수의 천적이었다. 게다가 이 시험형 인형을 물리친 후에는 이후의 방 안에는 각성한 7단계의 시험 인형이 3마리 더 있었다.
이를 생각하자 진천의 마음속에 절망감이 밀려왔다. 포기해야 할까? 포기해야 할까? 다만 이 생각이 막 떠오르자 통로 깊은 곳에서 갑자기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음이 들렸다. 눈부신 빛이 밀려오듯 쏟아졌다. 순간적으로 시험 인형을 삼켜버렸다. 연기와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진천의 크게 뜬 눈동자에 비친 것은 절대 나타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어떻게 너일 수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렸다. 손가락 끝이 제어할 수 없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끝에서 그를 구하러 온 것은 그가 처음에 무시했던 구싱이었다. 구싱은 나무 조각이 가득한 진천을 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이, 진천. 이거 인형한테 맞고 멍해진 건가? 구세주도 못 알아보네. 진천은 얼굴이 붉어져서 공중에 내민 손가락이 반쯤 공중에서 초조하게 휘어졌다. 결국 한마디도 제대로 내뱉지 못했다. 구싱은 농담의 표정을 거두었다. 가야 할 시간이에요, 진천. 마지막 공간의 시험에서 인형은 이미 구싱에 의해 해결되었다. 이제 전체 통로가 매우 원활하다. 구싱이 멍한 진천을 데리고 홀로 돌아왔을 때 이 자존심 강한 집안 자제는 여전히 충격에 빠져있다. 그의 시선은 기계적으로 구싱과 잉빙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결국 그는 터무니없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시골 출신의 녀석이 그를 압도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토의 1등 천재보다도 훨씬 강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잉빙의 차가운 시선은 구싱에게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 마치 비상식적인 괴물을 보는 듯하다. 그는 정말로 혼자서 3배 난이도의 시험을 통과했다. 정말로 10마리의 각성 7 단계의 강화형 시험 인형을 처치했다. 다음으로 3사람은 성급하게 최종 시험을 시작하지 않았다. 두 번째 단계의 난이도는 이미 이렇게 높았다. 세 번째 단계의 난이도는 이보다 더 높았다. 그들이 세 번째 단계의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각자의 소환수를 최상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했다. 3사람의 소환수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잉빙이 천천히 구싱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구싱 앞에 멈췄다. 얼음처럼 푸른 눈동자가 드물게 흔들렸다. 세 번째 관문. 그녀의 평소 차가운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네가 주공격을 해. 이 제안에 구싱은 잠시 놀랐다. 나도 잉빙 언니의 생각에 동의해. 진천이 가슴을 두드리며 내 나무인은 내구성이 좋아. 분명히 시간을 벌어줄 수 있어.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자 구싱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전술을 확정짓고 3사람은 원형홀의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들의 손바닥이 동시에 차가운 돌판의 표면에 닿았을 때 홀 전체가 갑자기 어두운 파란빛으로 빛났다. 기계적인 목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졌다. 최종 시험 확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빛의 장막이 3사람 앞에 펼쳐졌다. 피처럼 붉은 글자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최종 시험 경고. 규칙 1. 시험이 시작되면 중간에 나갈 수 없다. 규칙 2. 통과해야만 시험 공간을 떠날 수 있다. 규칙 3. 실패자는 영원히 이곳에 남게 된다. 확인해주세요. 예 또는 아니요. 구싱은 화면 오른쪽 아래에 또 다른 거의 투명한 작은 글씨가 있음을 주목했다. 시험 장소가 세워진 이후로 최종 시험 통과율 0.00. 이 메시지를 보며 구싱의 표정이 다소 심각해졌다. 앞에 2단계에서 자신이 버틸 수 없다고 느끼면 안전구역으로 후퇴하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최종 시험은 다른 것 같다. 통과해야만 끝난다. 이는 3사람이 통과에 실패하면 그 3사람의 생명이 이곳에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싱의 시선이 먼저 진천에게로 향했다. 그가 놀란 것은 이 집안의 젊은이가 지금 매우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 참가할게. 출발하기 전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통과의 영광을 안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영원히 증가의 대문을 밟지 말라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천이 갑자기 고개를 들며 눈에 강한 의지를 담았다. 나는 그 고집불통에게 알려줄 거야. 그의 아들은 겁쟁이 같은 저리가 아니야. 구싱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놀랐다가 곧 이해했다. 그리고 시선을 잉빙으로 돌렸다. 이 차가운 소녀는 단지 눈꺼풀을 살짝 올렸다. 참가하기. 간단한 2글자지만 무한한 확신을 담고 있다. 진천과 잉빙 2사람의 선택이 분명했다. 구싱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손끝으로 주저없이 예를 선택했다. 귀를 찢는 듯한 폭음과 함께 만근의 거대한 바위가 우르르 떨어져 유일한 퇴로를 완전히 막아버렸다. 그리고 홀 중앙의 공간이 갑자기 뒤틀렸다. 하나의 흐릿한 거대한 그림자가 응집되고 있었다. 조금씩 드러날 때마다 공기 중에 숨막히는 압박감이 더해졌다. 최종 시험의 대상을 본 구싱조차 입꼬리가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힘과 체질 속성이 300점을 초과했다. 약한 정신력과 속도조차 속성도 250점에 도달했다. 이런 것 정말로 각성 5단계의 초보자다. 요수사도 클리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진천과 잉빙은 자연스럽게 느꼈다. 이 거대한 인형이 발산하는 위세를. 진천은 무의식적으로 반걸음 물러섰다. 이 순간 구싱은 응축이 완료된 시험 인형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 처치할 방법을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다. 이 시험 인형을 처치하는 방법. 유리가 천사 모드를 활성화하면 그녀의 속성이 약 300점으로 상승할 것이다. 비록 체질과 힘이 이 요소와는 차이가 있지만 하지만 단죄 스킬의 보너스와 함께하면 이 인형을 배기에 충분할 것이다. 340점에 달하는 체질. 다만 이 시험 인형은 가만히 서서 유리가 베게 두지 않을 거야. 이건 잉빈과 진천 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소환수가 유리를 위해 3초의 시간을 벌어야 해. 만약 계획이 실패한다면 구싱의 시선은 그 작은 아이의 궁극기인 종원의 노래 위에 머물렀다. 천사 형태의 모든 기술이 이미 이렇게 강력해. 그보다 더 강력한 종원의 노래. 반드시 눈앞의 궁극 시험 인형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다만 만약 정말로 필요할 때가 아니라면 구싱은 정말로 이 기술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 결국 사용하면 그 작은 아이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거야. 아무도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이 생각을 하자 구싱은 머릿속에 잡념을 지었다. 문제 없어. 반드시 할 수 있어. 잉빙, 진천. 나는 너희가 유리를 위해 최소 3초의 시간을 벌어주길 원해. 구싱의 목소리를 듣고 잉빙과 진천은 몸이 움찔했다. 형, 걱정하지 마. 이번 인형은 처치할 수 없어. 하지만 시간을 끌 수 있는 전쟁 수위는 할 수 있어. 옆에 있는 잉빙도 고개를 끄덕였다. 현상빙왕은 공격에는 서투르지만 제어에는 매우 능숙하다. 그녀와 진천이 힘을 합쳐 이 시험 인형을 3초 동안 제어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 같다. 두 사람의 소환수를 바라보는 구싱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다. 시험 인형의 속성은 두 사람의 소환수의 거의 2배다. 이렇게 큰 격차에서 3초를 끌고 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물며 이 시험 인형은 기술까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 이제는 한번 걸어야 한다. 진천은 전쟁 수인에게 뿌리로 시험 인형을 조여서 죽이라고 명령했다. 구싱의 명령이 막 떨어지자 진천은 즉시 전쟁 수인에게 공격을 지시했다. 그리고 진천이 행동할 때 구싱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거의 동시에 유리의 몸 주위에 붉은 불꽃이 타오르며 천사 형태가 완전히 열렸다. 그녀는 불꽃의 선이 되어 인형을 향해 직진했다. 구싱이 잉빙을 바라보았다. 잉빙은 빙왕에게 한파 폭풍을 발동하라고 했다. 그것의 관절을 얼리게 하라. 명확히. 빙왕이 맑고 청아한 울음소리를 냈다. 그것은 두 날개를 한 번 퍼덕였다. 차가운 바람이 밀물처럼 인형을 향해 몰려왔다. 뿌리에 얽힌 관절에서 두꺼운 얼음 결정체가 응결되었다. 그리고 구싱의 시선은 항상 유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그가 현재 생각해낸 유일한 승리 방법이다. 이 시험 인형을 이기는 방법. 만약 이 시험 인형이 안정장벽을 발동하게 된다면 방어력이 다시 강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세 사람이 이 시험 인형을 처치할 기회는 매우 희박해질 것이다. 인형의 기회는 매우 희박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험용 인형이 반응하기 전에 해결해야 했다. 즉시 그것을 해결했다. 단죄. 날아가는 유리의 기세가 점점 상승했다. 천사 날개가 뒤에서 화려한 불꽃 자국을 남겼다. 그녀가 인형에 가까워질 때 온몸을 태우는 불꽃이 마치 떠오르는 태양처럼 눈부셨다. 이 장면을 본 진천과 잉빙의 눈에 기쁨이 스쳤다. 그들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지금 유리가 발산하는 압박감. 시험용 인형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그들의 조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번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구싱의 얼굴은 지금 다소 무거웠다. 그의 시선은 시험용 인형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음속의 불안이 밀려왔다. 너무 간단했다.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의 예상대로 진천과 잉빙이 성공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시험 인형을 제어할 확률은 30%도 안 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거의 힘들이지 않고 그것을 묶어버렸다. 뭔가 이상해. 시험 인형의 눈에서 붉은 빛이 폭발하는 순간 구싱의 심장이 갑자기 쪼그라들며 강렬한 위기감이 온몸을 휩쓸었다. 유리는 즉시 후퇴했다. 구싱의 큰 외침을 듣고 유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인의 명령에 대해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주저없이 천사 날개를 접고 몸을 급히 물러났다. 거의 동시에 전쟁 수인의 뿌리가 하나하나 부서졌다. 현상 빙왕의 얼음이 순간적으로 녹았다. 시험 인형이 두 주먹을 모았다. 유성처럼 땅에 세게 떨어졌다. 격렬한 충격파가 휩쓸고 지나갔다. 땅이 조금씩 갈라지고 부서진 돌들이 튀었다. 유리가 간신히 이 공격을 피하고 마음이 놀랐다. 만약 반초만 더 느렸다면 시험 괴물의 340점이라는 무시무시한 힘으로 기술의 증폭까지 더해지면 그녀가 천사 형태라 해도 이 공격은 그녀를 중상 입히고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유리가 이번 공격을 성공적으로 피하는 것을 보고 구싱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는 곧 현장의 상황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다시금 조마조마해졌다. 그의 추측은 틀리지 않았다. 이 시험 괴물은 단순한 죽은 물체가 아니라 전투 지능을 가진 존재였다. 이 시험 괴물의 처음 목표는 유리였다. 그래서 그는 전쟁 수인에게 조종당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사람과 현상 빙왕의 통제를 받는 모습으로. 이러한 목적은 단지 유인을 위해서였다.
유리가 가까이 오면 그때 기습 공격을 하려는 것이었다.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적을 처치해라. 시험 인형의 공격이 빗나갔다. 선홍색 기계 눈동자가 전쟁 수인으로 급격히 향했다. 진천. 전쟁 수인에게 철수하라고 해라. 그러나 너무 늦었다. 시험 인형의 속도는 번개처럼 빠르다. 구싱이 입을 열기 무섭게. 그것은 이미 잔상으로 변해 전쟁 수인을 향해 돌진했다. 전쟁 수인은 급히 철목 방어막을 세웠다. 그러나 거대한 속성 차이로 인해 전혀 저항할 수 없었다. 둔탁한 충격음 속에서 전쟁 수인은 끊어진 줄의 연처럼 날아갔다. 둔탁하게 원형 호래벽에 박혀 생사가 불분명해졌다. 시험 인형의 시선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현상 빙왕을 겨냥했다. 유리, 빙왕을 구해라. 구싱이 날카롭게 외쳤다. 만약 현상 빙왕이 다시 큰 타격을 입으면 이 시험은 기본적으로 실패로 선언할 수 있어. 다행히 이때 유리의 속성은 이보다 시험 괴물보다 거의 50점 높았어. 그녀는 붉은 빛의 흐름으로 변했어. 시험 괴물의 거대한 주먹이 떨어지기 전에 급히 현상 빙왕을 위험 지역에서 끌어냈어. 천사 날개가 뜨거운 기류를 일으켰어. 유리는 빙왕을 데리고 구싱 옆에 안정적으로 착륙했어. 그 후 그녀는 두 날개를 펼쳐 두 사람과 한 짐승을 뒤에서 보호했어. 경계하며 멀리 있는 시험 괴물을 주시했어. 전투 상황이 급격히 변했어. 진천은 의식을 잃고 있었어. 전쟁 수인이 전투력을 잃었어. 원래의 포위 계획이 오직 전투 본능만 있는 이 시험에서 괴물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 잉빙은 심각한 표정으로 구싱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구싱은 지금 어떻게 하지? 구싱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두뇌는 빠르게 돌아갔다. 시선이 시험 인형과 유리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9단계 각성의 실력, 압도적인 속성, 유리의 궁극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으면 거의 정면으로 이길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의 유일한 소환수가 잠에 빠져들 것이다. 유리의 성장 속도가 반드시 크게 지연될 것이다. 그가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있을 때 잉빙이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면 너는 일격에 처치할 자신이 있니? 구싱은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시선이 빙왕의 기술에 주목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잉빙의 의도를 이해했다. 현상 빙왕의 궁극기. 비록 소환수를 약화시키게 하겠지만 하지만 대가는 유리보다 훨씬 적다. 구싱의 시선이 다시 유리에게로 돌아갔다. 즉시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너만 조절할 수 있다면 유리는 분명 이 시험 인형을 해결할 수 있어. 잉빙은 그 말을 듣고 눈빛에 전투의 열기가 타올랐다. 현상 빙왕. 서리 고리 억제를 해제하라. 잉빙의 명령이 떨어지자 현상 빙왕의 주위에서 갑자기 빛이 뿜어져 나왔다. 눈부신 얼음 파란색 빛이. 구싱의 동공이 살짝 줄어들었다. 새로운 데이터 패널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아이스 피닉스가 마무리 기술을 선보이기 전에 그 정신적 속성은 로켓과 같습니다. 무려 200점이나 상승했다. 나머지 속성들도 갑자기 100점이나 상승했다. 보아하니 소환수의 이 궁극기 역시 소환수의 각 속성을 높이는 데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 효과를 향상시키는 목적을 달성한다. 유리가 준비했다. 구싱의 명령을 듣자마자 유리의 불타는 듯한 눈동자가 시험 인형을 단단히 고정했다. 온몸의 불꽃이 폭발적으로 치솟았다. 그와 동시에 빙왕의 기세도 정점에 달했다. 얼음과 불, 두 가지 완전히 반대의 에너지가 시험 공간 내에서 난동을 부렸다. 전투의 전장은 얼음과 불꽃이 얽혀 있었다. 시험 인형도 분명 위협을 감지했다. 그것의 눈동자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다. 안정상태 장벽, 금속 광택이 나는 검은 방패가 순간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현상 빙왕의 궁극기는 단순히 외부에서부터 얼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다. 정반대였다. 맑고 깨끗한 얼음 결정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방패 내부에서 시험 인형의 전신이 갑자기 맑고 투명한 얼음송이가 응결되었다. 그리고 이 얼음 결정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그것의 몸 표면에 퍼졌다. 몸이 공격을 받았다. 시험 인형이 방출한 안정상태 장벽은 즉시 무너졌다. 구싱, 서둘러. 빙왕의 폭발 상태는 5초밖에 유지되지 않아. 이런 기회를 구싱이 놓칠 리가 없지. 유리, 지금이야. 한 줄기 붉은 빛이 공간을 가르며 지나갔어. 유리는 불타는 긴 검을 들고 유성처럼 돌진했어. 검의 끝은 시험 인형의 기계머리를 겨냥했어. 단죄. 검날과 합금 머리가 충돌했어. 날카로운 금속의 비명이 터져나왔어. 붉은 불꽃의 긴 검이 점점 인형의 머릿속으로 들어갔어. 뜨거운 검날과 녹아내리는 금속이 눈부신 불꽃을 튀겼어. 하지만 몇 사람이 이번에 끝날 거라고 생각할 때, 시험이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죽어가는 시험 인형의 두 눈이 갑자기 눈부신 핏빛을 발산했어. 먹처럼 검은 에너지 안개가 관절 틈새에서 쏟아져 나왔어. 순간적으로 표면의 얼음 결정이 부식되었어. 구싱과 잉빙은 이 장면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뭐지? 그리고 구싱의 시선 속에서 시야 속의 속성 패널이 미친 듯이 뒤틀리고 재조합되고 있었다. 마족 변환. 구싱과 잉빙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두 사람은 동시에 차가운 공기를 들이켰다. 이 순간 모든 수수께끼가 명확해졌다. 왜 심연급 시험의 난이도가 이렇게 비정상적이지? 분명히 들어가는 기준은 각성 5단계였는데 결국 초월급 적과 맞서야 했다. 알고 보니 시험 공간 전체가 이미 마귀에 침투당해 있었다. 마귀의 영향을 받아 시험 장소 내의 시험 인형 속성이 천천히 상승하고 있었다. 만약 이것들이 무생물이라면 그들의 상승은 더욱 무서워질 것이다. 곧 시험 인형의 머리 부분에 얼음 결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의 머리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했다. 이 순간 그것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다. 구신과 잉빙에게 직접 조준되었다. 마법에 의해 그것의 지능이 분명히 더욱 향상되었다. 두 마리의 소환수가 아무리 강해도 그들의 소환사만 처리하면 된다. 구신과 잉빙은 동시에 뼈를 내는 듯한 차가움을 느꼈다. 시험용 인형의 시선이 독사처럼 그들을 강하게 조준했다. 맑고 깨지는 소리와 함께 인형을 덮고 있는 얼음 결정이 우르르 폭발했다. 그것의 기계팔이 놀라운 속도로 튀어오르는 얼음 송곳 조각을 잡았다. 그리고 순식간에 조준을 완료했다. 힘을 모아 던지는 전 과정을 얼음 송곳이 죽음의 차가운 빛으로 변해 잉빙의 목을 겨냥했다. 현상빙왕이 가슴이 찢어질 듯한 울음을 냈다. 필사적으로 날개를 치며 막으려 했다. 하지만 방금 궁극기를 사용한 그녀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주인을 향해 다가오는 죽음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다. 잉빙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온몸을 감쌌다. 얼음 송곳의 차가운 빛이 그의 동공에서 급속히 커졌다. 유리의 신이 축복, 구싱의 분노의 외침이 시험 공간 내에서 울려 퍼졌다. 순간 찬란한 금빛 광막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신이 방패처럼 잉빙을 완전히 감쌌다. 이것은 유리의 4가지 핵심 기술 중 하나이다. 신이 축복, 치명적인 공격을 한번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궁극의 수호. 얼음 송곳과 금빛 광막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이 터졌다. 그러나 결국 이 보잘것없는 장벽을 뚫지 못했다. 잉빙이 무사한 것을 보고 구싱은 고개를 돌려 시험 인형의 시선을 고정했다. 이제 사백 속성의 괴물과 마주하고 있다. 유리를 해방시키는 궁극적인 기술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지금 유리는 느끼는 것 같다. 구싱의 마음 깊은 곳의 생각을. 그녀는 갑자기 금빛 눈을 들어 매우 단호하게 주인님, 저는 할 수 있어요. 유리의 금빛 동공이 갑자기 수축했다. 시험 인형의 목 부분에 있는 그 균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조금만 더 강해지면 억울한 불꽃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타오르고 온몸의 붉은 불꽃보다 더 뜨겁게. 그녀는 절대 주인이 그런 어려운 표정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그 연약하고 무력한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험 인형의 선홍빛 전자눈이 갑자기 유리로 향했다. 기계팔이 귀찮은 금속 마찰 소리를 냈다. 만약 수호 사냥꾼을 처치할 수 없다면 그럼 이 가장 위협적인 천사를 먼저 파괴하자. 유리, 빨리 물러나. 구싱의 외침은 가슴을 찢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녀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힘을 검날에 쏟아부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야 해. 붉은 불꽃이 하늘로 치솟았다. 4개의 빛의 날개가 갑자기 극한까지 펼쳐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뒤에서 2개의 환상적인 빛의 날개 윤곽이 나타났다.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의 허상은 불바다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며 신성하고 위험 있었다. 유리의 속성을 알아본 구싱의 동공이 갑자기 축소되었다. 현상빙왕과 동일하게 모두 특별한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유리는 분명히 궁극적인 기술을 발동하지 않았다. 재난을 겪은 잉빙이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었다. 그녀의 시선이 유리에게 닿았을 때 동공이 갑자기 뾰족한 크기로 축소되었다. 임계 상태. 구싱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위아해했다. 어떤 임계 상태인가? 우리 가족의 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요수의 재능과 신념이 극한의 공명을 이룰 때 이 상태에 들어갈 확률도 일정하다. 이 상태는 매우 희귀하다. 그리고 거의 부작용이 없다. 단지 요수의 증폭이 조금 작을 뿐이다.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구싱의 긴장이 드디어 풀렸다. 시선이 전장 중앙으로 다시 집중되었다. 이 순간 시험 인형의 기계팔이 유리와의 거리에서 1인치 지점에서 멈췄다. 피처럼 붉은 에너지 방패에 단단히 막혔다. 그것의 눈에서 선홍빛의 빛이 격렬하게 반짝였다. 몸속의 마귀까지 멈추지 않고 떨었다. 이 순간 시험 인형의 감지에서 눈앞의 이 요수의 기세가 이미 자신과 동등하거나 심지어 초월했다. 극도로 위험하다. 지금 이 순간 유리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타오르고 있다. 반드시 이겨야 해. 죽어라. 하늘과 땅을 관통하는 이 분노의 외침과 함께 정지된 긴 검이 갑자기 눈부신 붉은 빛을 발산했다. 검날이 공기를 가르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시험용 인형의 합금 몸체가 절대적인 힘 앞에서 얇은 종이처럼 쉽게 찢겨졌다. 귀를 찢는 듯한 붕괴 소리 속에서 시험용 인형의 거대한 기계 몸체가 무겁게 땅에 떨어졌다. 바로 그 중심이 꺼지는 순간 순수한 파란색 에너지 구체가
잔해 속에서 솟아올랐다. 공중에서 둘로 나뉘었다. 마족 생물을 처치해야만 소환수의 레벨이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험용 인형이 마화된 후 마족 생물의 일종이기도 해. 이 파란색 구체를 받은 후 유리의 몸에서 눈부신 금빛이 빛났다. 그리고 구싱도 자신의 정신력이 다시 강해짐을 느꼈다. 레벨 상승. 구싱은 패널 위에서 폭등하는 데이터를 보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천형태, X. 진짜 괴물. 일반적으로 각성한 8단계 요수의 속성. 정점도 겨우 150 정도. 반면 유리는 각 속성이 180점에 가까웠다. 구싱의 시선이 유리로 향했다. 그러나 유리는 마치 정지주문에 걸린 듯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눈날개는 펼쳐진 자세를 유지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갑자기 한 박자 놓쳤다. 머릿속에 최악의 추측이 스쳤다. 문제가 생겼다.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한 걸음에 앞으로 돌진했다. 그러나 그가 들어갈 때까지는 알지 못했다. 작은 천사는 공기를 향해 바보처럼 웃고 있었다.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붉어져 있었다. 나는 해냈어. 주인님은 분명 기뻐하실 거야. 구싱이 어이없어하며 웃고 있는 유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앞쪽의 돌벽에서 갑자기 우르르 컹컹 소리가 났다. 천천히 양쪽으로 갈라졌다. 시험 공간에서 한 줄기 공허하고 먼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러분이 고대 시험을 통과한 것을 축하합니다. 엘프족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찬란한 초록빛 광채가 공중에서 얽혔다. 세 개의 맑고 투명한 등급 수정으로 응집되었다. 최종 평가. 구싱 SSS급 역사 최고. 잉빙 S급 우수. 진천 A급 양호. 이어서 세 가지 다른 색의 빛 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구싱은 눈부신 금색 빛 기둥에 휩싸였다. 머릿속에 일련의 알림음이 울려 퍼졌다. 야수 소환 자격 향상 약재 전설급을 획득했다. 야수 소환 공간 응집 획을 획득했다. 엘프 조상지 열쇠일을 획득하여 비밀 통로를 열 수 있다. 잉빙의 은색 광주 속에 떠있는 약병 하나와 열쇠 하나. 전투 소환수 자질 향상 약재 에픽 등급을 얻었다. 정령 조상지 열쇠일을 얻었다. 진천 앞에는 에메랄드빛 치유의 빛이 있었다. 생명의 샘 정수를 얻었다. 소환수의 상처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 눈앞에 떠있는 세 가지 물품을 바라보며 구싱은 그 금색 약병에 주의를 집중했다. 전투 소환수 자질 향상 약재 전설 등급. 효과는 전설 자질 소환수를 이성 자질로 향상시킨다. 이 약병의 효과를 보고 구싱은 숨이 약간 가빠졌다. 이성 자질의 도약. 유리의 모든 속성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그리고 소환수 공간의 응집 핵심은 맑고 투명한 다이아몬드 모양의 결정체. 내부에는 은하수처럼 빛나는 점들이 흐르고 있었다. 요수 공간 응집 핵심 전설급. 효과는 요수사가 미리 완전한 요수 공간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것의 소개를 보고 구싱은 마음속으로 놀랐다. 미리 완전한 요수 공간을 구축하다.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초월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따라다니는 요수 공간을 응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핵심을 통해 요수사가 각성할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늘을 거스르다. 나머지 마지막 물품에 대해 구싱은 다소 위아해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열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살짝 손을 내밀어 만졌다. 열쇠가 흐르는 빛으로 변해 이마에 들어가자 방대한 정보가 순간적으로 쏟아졌다. 정령조상의 뼈가 묻힌 비밀의 땅. 입장 조건은 3개의 열쇠를 모으는 것이다. 남은 시간 49일 23시간 59분. 주의, 기한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폐쇄된다. 정령조상 땅. 이 열쇠의 모든 정보를 해독한 후에 구싱은 비로소 이 열쇠의 용도를 대략 이해했다. 이번 시험은 일종의 평가와 같아. 이번 평가를 통과한 천재만이 정령족의 매장지에 들어갈 수 있어. 그들이 남긴 유산을 얻기 위해서야. 하지만 비밀의 땅에 들어가려면 3개의 열쇠가 필요해. 현재 잉빙은 다른 하나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마지막 열쇠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 이 3가지 물건을 보며 구싱의 시선은 결국 그 투명한 소환수 공간 응집 핵에 고정되었어. 이 핵이 그에게 질적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어. 한번 소환수 공간을 성공적으로 응집하면 유리의 성장은 마족 생물을 사냥하는 것에 더 이상 제한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소환수 공간에 머물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어. 게다가 소환수 공간을 통해 구싱과 그녀가 새로운 전술 조합을 개발할 수 있게 해. 진정한 의미의 마음의 통합을 이룰 수 있어. 구싱은 주저없이 손에 있는 것을 활성화했어. 그 별빛이 흐르는 핵은 그 맑고 투명한 결정체가 순간적으로 한 줄기 빛으로 변했다. 곧바로 그의 이마에 박혔다. 순간적으로 강력한 정신력이 밀물처럼 그의 인식의 바다에서 쏟아졌다. 원래 흐릿했던 소환수 공간의 윤곽이 지금 눈에 보이는 속도로 선명하고 실체감 있게 변하고 있었다. 모든 세부사항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유리가 고개를 젖혀 그 병 위 금빛으로 빛나는 자질 향상 약재를 마셨다. 눈부신 금빛의 빛꽃이가 순간적으로 그녀를 완전히 감쌌다. 강력한 에너지 파동이 원형 홀 안에서 진동하기 시작했다.
변신이 시작되었다. 다른 쪽에서는 지금 시험의 장소 외곽이 피처럼 어두워졌다. 위원이 손을 뒤로 하고 방어선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수백 명의 병사들이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전에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한 후 해제된 틈이었다. 그는 이미 철저한 방어를 준비시켰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세 사람이 통과하기만 하면 그러면 전체 용화국의 방어선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 그때 신입 요수사들의 레벨업 난이도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지휘관이 이미 반나절이 지났다. 3단계를 아직 통과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겠네. 부관이 목소리를 낮추고 하려던 말을 멈췄다. 하지만 위원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금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나는 그들을 믿어. 간결하고 힘있는 5마디가 뚜렷하게 들렸다. 부관이 잠시 놀라더니 곧 이해했다. 확실히 이번 시험자는 최근 몇 년 중 가장 강력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모두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 시험은 통과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갑자기 맑고 깨끗한 파열음이 고요를 깨뜨렸다. 그 소리를 듣고 위원과 부관이 거의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이것은 금지가 깨지는 소리다. 이는 그들이 세 사람이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주목. 위원이 한 목소리로 외치자 사방이 진동했다. 금지가 이미 깨졌으니 적을 맞을 준비를 하라. 수백 명의 군인들이 일제히 화답했다. 알았다. 그 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마지막에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금지가 완전히 무너졌다. 거대한 틈새에서 수많은 마족 생물들이 날카로운 포효를 내며 밀려왔다. 위원은 마조를 주시했다. 군왕급 소환사가 전장을 압도했다. 이 마족 생물 중 하나라도 놓치면 군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대전이 곧 발발할 것이다. 마족 생물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위원이 이끄는 군인들도 용화국의 정예였다. 이 틈새를 막기 위해, 용화국의 방어선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이 전쟁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다른 쪽의 시험의 땅에서 전선의 전투와는 달리 여기서는 매우 고요했다. 구싱의 식혜에서 소환수 공간의 윤곽이 완전히 구체화되었다. 광대한 정신력이 조수처럼 출렁인다. 이 핵심. 단순히 그가 소환수 공간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 아니다. 더욱이 정신력이 질적인 도약을 하게 했다. 유리의 자질 향상도 이미 끝자락에 다다랐다. 다른 한편 진천의 부상은 생명의 샘의 양육 아래 이미 치유되었다. 그리고 잉빙의 현상 얼음 불사조도 서사시 등급 자질 향상 약제의 촉매 아래 성공적으로 전설 이성 실력으로 급증했다. 빙언니, 너는 벼록바가 얼마나 더 깨어나야 한다고 생각해? 벌써 9일이 지났다. 잉빙은 그를 가볍게 힐끗 쳐다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품에 안고 있는 현상 얼음 불사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바로 그때 공기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다. 구싱의 전신에서 정신력이 갑자기 폭풍처럼 사방으로 휩쓸리다. 잉빙은 이 정신력이 얼음처럼 푸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축소되며 마음이 충격으로 가득 찼다. 초월적인 정신력. 비록 구싱의 현재 레벨은 여전히 각성 6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하지만 지금 그의 정신력 강도는 진정한 초월급 소환사와 견줄만하다. 그는 단지 하나의 재능만 부족할 뿐이다. 그녀는 현상 빙왕을 안고 있는 발을 살짝 조였다. 시선이 구싱에게 고정되었다. 그리고 지금 구싱의 식혜 속에서 순백의 소환 공간이 그의 정신, 힘의 구축 아래 완전히 형성되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자신의 정신력을 소환 공간과 완전히 융합시키는 것. 융합. 구싱은 주저없이 모든 정신력을 쏟아부었다. 순간 그의 의식은 마치 어떤 경계를 넘어선 듯했다. 전에 없는 신비로운 상태에 들어갔다.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해도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감지할 수 있었다. 잉빙은 손끝으로 현상 빙왕의 미세한 움직임을 가볍게 어루만졌다. 진천은 긴장한 채 주먹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금빛 꼬치에는 균열이 가득했다. 자질 향상이 완료된 유리. 구싱은 갑자기 눈을 뜨고 유리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금빛 꼬치의 균열이 갑자기 확대되었다. 붉은 불꽃이 틈새에서 쏟아져 나왔다. 다음 순간 금빛 꼬치가 완전히 폭발했다. 맹렬한 불꽃 폭풍 속에서 성스러운 날개가 우르르 펼쳐졌다. 성스러운 모습이 공중에 떠 있었다. 육성 제한, 빛의 결정, 성령 수액, 천사 성혈을 사용하여 소환수 자질을 향상시켜라. 단지 타락 천사의 형태로 인한 모든 속성이 2배로 증가하면 상대를 압도하기에 충분하다. 유리가 변신한 몸에 적응하자 금색의 눈이 구싱을 즉시 포착했다. 구싱은 눈앞이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다. 품에 부드러운 작은 친구가 하나 더 생겼다. 주인님, 보고 싶었어요.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에 기쁨이 담겨 구싱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손을 뻗어 소녀의 부드러운 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수고했어, 유리. 마음이 살짝 움직이는 순간 작은 친구는 그에 의해 소환수 공간으로 전송되었다. 소환수 공간이 생기자 유리는 더 이상 현실 세계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 작은 아이가 소환수 공간에서 자리를 잡는 것을 보고 나서
구싱은 그제야 천천히 잉빙에게 다가갔다. 진천에게 약간 미안한 마음으로 입을 열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잉빙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원래 세 사람이 함께하는 시험이었다. 진천은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입을 벌려 계란 하나가 들어갈 정도였다. 이게 누구에게도 무관심한 얼음 여신이야? 구싱에게 먼저 반응하다니. 옆에서 뜨거운 시선을 느낀 잉빙이 살짝 찡그렸다. 문제 있어? 아니. 진천이 급히 손을 흔들며 혀를 깨물 뻔했다. 그냥 우리가 출발해야 할 것 같아. 벌써 9일이 지났어. 구싱이 한 걸음 내딛자 갑자기 몸이 돌아서 진천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너는 얼마나 지났다고 했어? 9일이야. 진천은 이 갑작스러운 반응에 놀라서 더듬거렸다. 벼령님, 뭔가 잘못된 거 있어요? 구싱은 마음이 조여오며 빠르게 계산했다. 웨이위안이 그를 데려오는데 반나절이 걸렸어. 여기에 9일을 더하면 즉 오늘이 학교급 평가의 시간이라는 거야. 이 생각을 하자 구싱은 순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다만 그는 여유로운 잉빙과 진천을 바라보았다. 너희는 학교급 평가에 참가할 필요 없어. 진천과 잉빙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구싱이 말한 시험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특례로 입학해. 구싱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역시 사람마다 다르구나. 그는 여전히 힘들게 수능을 봐야 해. 이 두 사람은 2단계를 아예 건너뛰었네. 시간이 촉박해 구싱은 두말 없이 바로 시험을 포기했다. 눈부신 백광이 스쳤다. 세 사람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시험 장소 밖에 나타났다. 정말 좋다. 드디어 나왔구나. 이미 오래 기다린 부관이 빠르게 다가왔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무려 9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다. 웨이 장군이 거의 사람을 보내서 구조하려 했어. 하지만 지금의 구싱은 매우 급했다. 수능을 보고 대학에 들어가야 해. 그래야 더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어. 유리도 겨우 발전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제발 저를 리니안 성으로 보내줄 수 있나요? 학교급 시험에 늦을 것 같아. 뭐? 부관의 얼굴이 급격히 변하더니 곧바로 반응했다. 학생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가장 빠른 속도로 너를 리니안성으로 데려다 줄 거야. 바로 출발할게. 다른 쪽 리니안성 시험 광장. 200명의 수험생이 정렬해 있다. 오늘은 용화국 수능의 첫 번째 학교급 시험이다. 상위 50명에 들어가야만 다음 라운드 시험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시험이 곧 시작됩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 차례로 무대에 올라 경기를 진행해주세요. 이번 시험은 2라운드로 나뉩니다. 상위 50명을 선발할 것입니다. 진출자는 후속 경기에 참가해야 합니다. 최종 성적은 수능 종합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모든 분들은 반드시 진지하게 임해 최상의 실력을 발휘해주세요. 직원들이 규칙을 다 읽어가면서 대형 스크린에 수험생 명단이 빠르게 스크롤되기 시작했다. 인파 속에서 진여설은 교복의 옷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시선이 스크린과 입장 통로 사이를 계속 오갔다. 그녀 뒤의 반편대에는 분명히 한 자리가 비어 있었다. 반장 구신은 왜 아직 안 왔지? 시험을 놓친 건 아니겠지? 구신의 실력으로는 1등은 문제도 아니지. 지각해서 자격이 취소되면 반장, 구신에게 연락할 수 있어? 그를 좀 재촉해줘. 말을 건 이들은 처음에 시험에서 구신에게 구출된 동급생들이야. 이 소리를 들은 신약설도 매우 난감해졌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구신이 꼭 제 시간에 올 거라고 믿어. 잠시 후 시합 때 최대한 시간을 벌도록 해. 몇 명은 서로 얼굴을 보며 결국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급 소환사의 전투는 보통 금방 승패가 결정된다. 링 위에서 두 마리 소환수의 대결은 보통 30초 안에 승패가 결정된다. 신약설이 몇 명의 동료에게 시간을 끌도록 하게 했지만 대형 화면의 대전 명단은 여전히 빠르게 스크롤되고 있었다. 구신 대 왕호. 이 글자가 나타날 때 링 위에 서 있는 왕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이면성에서는 구신이 SSS 등급이라는 소문이 계속 돌고 있다. 하지만 그 등급 평가는 돈으로 산 것이라는 소문이다. 그러나 마른 낙타가 말보다 크다. 그는 각성 3단계의 소환사인데 감히 그와 적대할 수 있을까? 구신 학생,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심판의 우렁찬 목소리가 광장에서 울려 퍼졌다. 시간이 1초 1초 지나갔다. 링의 다른 쪽은 항상 비어 있었다. 심판이 찡그린 얼굴로 타이머를 확인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신 학생, 계신가요? 만약 현장에 없다면 이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장에서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심판이 찡그린 얼굴로 전장을 한 바퀴 훑었다. 여전히 구싱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구싱 학생이 현장에 오지 않았으니 그럼 저는 선언합니다. 샬롯이가 막 소리치려 했다. 잠깐만요. 약간 경박한 목소리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천지밍이 매혹적인 마녀를 끌어안고 천천히 다가왔다. 심판,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게 어때?